강아지가 몇 마리 있는 거예요? 아니야, 알았어. 이거 다 보호소에서 나이 많은 애기들 데려와서 제가 불쌍해서. 아이고. 야, 엄마 눈 다치잖아. 네, 넷인데요. 보배, 베베, 미미, 미미, 베베, 몽이. 그럼 여기 총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15명. 15친구? 네. 아, 저는 지금 현재 강아지 15마리와 함께 살고 있는 나이 많은 임시보호자에다가 또 보호자입니다. 다 임시보호로 대부분 와가지고 못 가서 눌러앉고 한번 갔다가 파양당해서 돌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강아지들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첫 번째 우리 보배. 보배는 첫 번째 임보자분이 1년 넘게 데리고 계셨는데 까만 아이다 보니까 사진빨이 안 예뻐서인지 어쨌든 이거 못 갔어. 또 해외병 프로필도 올려놨는데 무늬가 없어서 나이는 한 5살 정도 되고. 형이 얌전하네요. 네, 얘요? 안 냄새네요. 엄청 개구쟁이에요. 싱크대도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집에 지금까지 싱크대 올라가는 아이는 없었는데 이 아이가 처음이야. 어떤 분이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입양 보냈는데 잃어버리는 그 아이가 아닌가 하고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이는 어떤 아이냐고 사진을 보내줘라. 동배들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찾아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뭐 어떤 믹스냐고 그랬더니 목연이 프렌치 불독이래요. 얼굴이나 이런 걸 보면은 프렌치 불독하고 푸들 믹스가 아닌가. 털은 지금 제가 미용을 했지만 계속 자라는 털은 아니고 여기 얼굴 털처럼 이 정도 약간 꼬부랑한 털이 있어요. 털도 빠지지도 않고 엄청 좋아요. 그런 점에서는. 저 애기가 이제 우리 미미인데 1년 동안 보호소에서 못 나와서 이 아이는 제가 데리고 나왔어요. 이제 공고 나이 뭐 2015년생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호소에서도 문의가 없어서 못 나가고 집에 와서도 못 나가는데 내가 데리고 있으니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치아 상태가 이제 앞니, 아래 윗니 중간에 다 빠지고 이제 사실 치아 없어도 사는데 지장은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잘 뛰기도 옆에 탁 이불 속에 들어와 붙었어 하고요. 너무 예쁜 애기예요. 베베는 치와와 믹스 같은데 베베는 엄청 얌전해요. 얌전한데 약간 카리스마가 있어서 나이가 있다고 그러는지 다른 아이들 애들하고 뭐 싸우고 그런 적은 없는데 약간 우울해. 얘도 임보처 짧게 몇 군데를 돌아서 사실은 제가 데리고 있는 게 또 다른 임보처를 보내려고 하니까 또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는 게 좀 마음이 아파서. 베베는 2014년 추정이니까 10살? 얘도 10살, 11살? 근데 이렇게 놀고 뭐 활동하는 거 보면 그렇게 나이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잘 뛰어다니고 다른 애들, 여기 큰 애들 막 뛰어놀면 같이 따라가서 뛰어놀고. 임시보호 중인 친구들은 그럼 다 청주보호소에서 네, 제가 도와주는 아이들은 다 청주보호소. 올해는 모르겠고 재작년 몇 년 전에도 여기 청주보호소가 1,400마리 규모인데 지금도 1,400마리 가까이 들어가요, 1년에. 근데 그 중에서 700마리 정도가 입양을 나간대요. 그 700마리 중에서 연간 90에서 100마리 정도는 제가 데리고 나온 거죠. 나머지 600마리, 600마리 정도는 일반 개인 입양자들이 데려가거나 어떤 단체들이, 저도 단체들도 연결시켜줘갖고 품종 아이들, 뭐 리트리버 아이들, 이런 아이들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다 보니까 눈도 엄청 나빠지죠. 원래 제 시력이 엄청 좋았거든요. 계속 홍보하는 거, 계속 그거 하루 종일 그거예요. 예전에 이 일하기 전에는 휴대폰 쓸 일도 없었어요. 스마트폰 하는 것도 배우신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인스타도 배우고. 포인인터는 뭐 그냥 어렵지 않아서 많이 이제 그것도 물어가지고 배웠고요. 64시예요. 네. 그래서 아니에요. 담당 공무원분이 임시보호자님을 엄청 존경하실 것 같아요. 존경하는 건 아니고 그냥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데려가는 아이들이 보호소에서 입양을 잘 가는 아이들이 아니고 보호소에서 입양을 못 가고 남아있다가 결국은 자기들 손으로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 아이들인 거예요. 이 큰 애들만 길에서 놓은 애기들. 어미 중성화 시켜주고 얘네 새끼 때 데려와갖고 지금 이제 7살 됐어요. 여기 밖에 있는 새랑. 쟤는 집안에 들어오질 않아. 맨날 밖에서 놀려고 그래. 밤 되면 자러 들어오고 이렇게 더운데도 귀여워. 요새 너무
너무 더우니까 이제 간혹 들어오는데 하루 종일 집 밖에서 놀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네, 늘상 문을 열어놓고 있어서 벌레가 많이 들어오지. 왜 지사 왜? 제가 그래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 오고 하면 놀래서 집에서도 막 볼일을 실수를 하고 그래 놓으니까 인보채에서 쫓겨나갖고 응가 밟을라 치워야 되겠다 가서 응가 밟기 전에 치울게요. 너는 언제나 이거 좀 해결할래? 보호자님한테는 가까이 가. 네, 평소엔 다 와 있어요. 근데 손을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고 밤에는 괜찮아요. 밤에는 빗질도 하고 뭐 목욕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목줄을 하려고 하거나 뭔가 자기한테 뭐 당긴다 이렇게 하면 막 똥오줌을 싸는 거예요. 사실 애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많이 아픈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지금은 살았지만 2달 전에는 거의 죽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도 오고 막 갑자기 막 애들이 많다 보니까 저 아이한테 따로 혼자 신경을 단독으로 못 써줬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인보초에서는 그래도 한 3개월씩 4개월씩 있으면서 산책도 가고 했었어요. 물론 똥오줌은 싸기는 쌌죠. 근데 다들 이제 인보다님들 상황이 그 이상을 해줄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인보초로 2번을 더 옮겼어요. 저 아이만 이렇게 신경 써줄 집에 갔으면 조금 더 빨리 좋아졌을랑가 뭐 지금 사는 데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포기하고 그냥 여기 살아라 이런 생각까지 하는데 제가 어리다 보니까 저는 나이가 많잖아요. 사실 어린아이들은 품으면 안 되죠. 노견들은 이제 제가 품어도 되지만 걔네들이 지금 2017년 12월에 태어나서 이제 7살이 됐네. 얘들 때문에 사실 주택을 생각을 하고 집을 지으려고 했었죠. 그냥 그전에는 작은 아이들만 있었는데 얘네가 이제 대형견이니까 아무래도 마당이 있는 곳에 가야 되겠다. 남편이 이사 안 온다고 했는데 걔들 자꾸 늘 거라고 틀림없이 아파트에 있으면서 걔들을 하루에 4번씩 나눠가 산책을 하니까 내가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것도 한 번에 한 마리도 아니고 4마리 5마리씩 아파트에서 10마리가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그러고 다니면 남들 보기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그러지 말라고. 근데 나는 뭐 남이 누가 보고 그런 거 사실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잖아요. 남들한테 불쌍해 보이는 건 뭐. 서운해 하시진 않아요? 좀 힘들어하죠. 좀 힘들어하는데 아유 뭐 불쌍한 생명들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다. 근데 더는 집에는 그만 데리고 와라 이제 그러는 거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인보초에서 일이 생기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이를 데려온 사람이잖아요. 아이고 뽀동아 시끄럽다 엄마. 아이고 찼다. 찼지? 난리 났네. 자, 누가 안 먹었어? 직업은요? 전직은 교사예요. 근데 이제 그냥 젊은 시절에 하다가 여기 청주로 남편이 이제 업장을 옮기면서 강아지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아는 제자들 있어요. 근데 제자들 나이 많아요. 제자들이 54이에요. 나이가. 제일 이제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내는 제자들이 내가 교직 생활 첫 번째 제자들이라서 그 첫 번째 제자들 중에서 여기 아파트 살찌게 우리 강아지들 여러 키울 때 놀러도 온 적도 있고 여기 청주 사는 제자도 있고 뭐예요? 어머 물어 뜯었어요? 누가? 어머 누가 그랬을까? 아이고. 뭐예요? 어머 물어 뜯었어요? 누가? 보배가 그랬나 보다. 보배가 그랬죠. 어제도 식빵 한 통 먹어 채웠잖아요. 내 식빵 한 통을 다 먹어 채워갖고 어제 저녁 굶기고 양배추만 먹였어요. 오늘 아침에도 밥 조금만 줬어. 얘요? 우리 금강이라고요. 우리 금강이는 죽다가 살아났어요. 얘가 작년 12월에 보호소를 들어왔거든요. 들어왔을 때 굉장히 예쁜 테리어 애기예요. 들어올 때 사진이 말짱했어요. 계속 홍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까 몽이 여기 와 있는 우리 몽이를 인보하고 그 뒤로도 여러 아이를 그분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문의가 와갖고
이 아이를 임보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호소 직원이 연락이 와가지고는 이 아이가 지금 임시보호를 낳을 상황이 안 돼요 그러는 거야. 내가 갔더니 보니까 살지 못하겠는 거예요. 아니 3월 달에 그렇게 멀쩡했던 아이가 한 달 사이에 다 죽게 생긴 거예요. 피골이 상접하고 원래 보호소 공고에 5.5kg의 애기가 병원에 데려갔는데 2.1kg였어요. 털도 다 빠지듯이 살이 빠지니까 털도 덤성덤성해지잖아. 병원에 가서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원장 선생님하고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고. 보통의 췌장염 같은 경우는 뭐 며칠 입원하면 이게 낫는 병이지만 이렇게 피골이 상접하고 기운이 이렇게 없는데 이 아이가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처음에는 먹지를 못했죠. 일주일쯤 지나니까 조금씩 강제 급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간급을 하면서부터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갈아가지고 떠먹이고 주사기로 먹이고 이제 하루에 3번, 4번씩 해주니까 가서 한 2번은 제가 해주고 이제 미안해서 그리고 이제 마음이 이제 제가 너무 안쓰러워서 이제 그 병원에서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해서 욕창이 다 생겼어요. 보호소에서 병원에서 이렇게 옆으로 옮겨주고 움직이면서 이제 안고 밥 먹고 이제 뭐 소화 잘 되게 안 그러면 토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가 2주 만에 이제 선생님이 병원에 있어봤자 더 해줄 건 없고 그래도 퇴원시켜서 집에 왔어요. 근데 어디로 보내요? 집에 와야죠 그때. 퇴원하고 집에 와서 한 달이 되니까 딱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휘청휘청 걷다가 이제 뛰어다니고 이제 보통 강아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갈 때마다 몸무게가 몇백 g씩 넣으니까 선생님들이 깜짝깜짝 놀래고 또 귀가 안 좋아서 이제 오늘 병원을 간 거예요. 아침에 병원에 갔다 왔어요. 열흘 전에 볼 때랑 지금이랑 너무 달라가 선생님 몰라본 거예요. 털이 많이 길어가지고 열흘 사이에. 얘는 누구예요? 얘 금강이요. 아니 너무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이 너무 기적 같다고. 저는 정말 기적 같아요 이 아이가. 몽아 은비 쉬하자 은비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집에 와서 기적 같았어요. 병원에도 감사하고 아유 그 임보사님이 저 아이 임보하겠다고 말 안 했으면 내가 저 아이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았겠으며 그럼 그냥 죽었겠죠 거기서. 보배 아니야 더워서 안 노네. 우리는 꽃을 못 갖고 저기 다 파헤쳐갖고 애들이 저 가운데 다 파헤쳤잖아. 안 갖들였어. 누가 제일 사고뭉치인가요? 사고뭉치 큰 애들이 제일 많이 땅 다 팠잖아 봐요. 땅 판데 내가 더 파지 말라고 지금 벽돌 하나씩 꼽아놨어. 주로 파는 놈들이 평화로우니 몽이. 다른 작은 애들은 그렇게 땅을 안 파요. 큰 애들이 땅을 파더라고. 보배야 공놀이 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평화 눈곱 두 대서. 평화 눈곱. 경험을 여러 번 해본 분들은 잘 알아요. 오랫동안 있다 나온 아이들은 그 환경에 익숙해서 있다 보니까 더 좋은 데로 가도 더 불안한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불안하고. 아이가 조금 낯선 환경에 왔다는 걸 이해를 해주고 기다려주고 임시보호 뭐 하겠다고 처음입니다 하고 문의오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뭐든지 처음이 아닌 사람은 없잖아요. 입양도 마찬가지고. 산책 나갔다 잃어버린 애들 제일 많아요.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다른 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 임시보호 중입니다. 4아이들을 임시보호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몽이 나이가 제일 어리고 한 3살 정도 추정입니다. 아직 조금 소심하고 겁은 많은데 시간 지나면 잘 따를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놀고 먹고 친구들하고는 다 잘 지내는데 사람한테는 아직 조금 덜 다가옵니다. 사람을 조금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워했었으니까. 주택이면은 마당과 실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적응을 하면서 나중에는 줄 메고 산책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그게 힘든 거죠. 그리고 우리 베베. 베베는 나이는 조금 있지만 네 이름 부르면 또 금방 엄청 예쁨 받고 싶어 하고 성격도 좋아요. 궁뎅이 우리 베베. 엄청 예쁨 받고 싶어 해요.
분리불안도 좀 없고, 그래서 요즘엔 제가 일부러 간호 떼놓고 가거든요. 오늘 아침에 병원 갈 때 일부러 떼놓고 가봤어요. 마당에 따라 나와서 조금 놀다가 볼일 보고 안에 넣으니까 다시 그냥 얌전히 잘 있었어요. 저 또래 정도의 나이 있으신 분이 가족이 되어주셔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미, 미미 어디 갔어? 미미! 보배가 왔어? 보배 이리 와. 그래. 우리 보배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 보배예요. 우요요요요. 자, 야, 뽀뽀생이 우리 보배. 보배는 뽀뽀생이에요. 애교도 엄청 많고 뽀뽀생인데 에너지가 엄청 넘쳐요. 나이가 한 5살? 4, 5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줄 메고 산책도 엄청 잘하고. 이리 와, 보배. 간혹 조금 어려서 그런지 사고를 쳐요. 그래서 우리 보배를 입양하시는 분은 사람 음식 관리 잘해야 되고. 헤헤, 어쩌자고 그래. 어쩌자고 그래. 어쩌라고. 미미! 아, 미미, 보배가 오고. 아, 미미. 여기 뒤에 있다. 여기 뒤에 붙어 있었어. 뒤에 붙어 있었어. 우리 미미. 우리 미미 껌딱지예요. 우리 미미. 그리고 얘는 이렇게 안기는 것만 안겨봤나 봐요. 사람한테 등을 내밀고 배가 앞으로는 안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엄청 활발하고 놀 때는 매우 잘 놀거든요. 근데 뛰어놀 때 확 뛰어놀고 그 다음에는 얌전하게 가만히 계속 있어요. 이빨 얌전하게 있고 되게 얌전해요. 간혹 짖는데 짖는 소리 엄청 막걸리 마신 목소리 같이 걸걸하면서 시끄러워요. 지금 제 집에는 많은 아이들이 15이나 되는 여러 아이들이 있어서 나름 즐겁게 지내고 있지만 제가 이제 하나에 다 부족한 점을 케어해주기가 조금 사실 어려워요. 더 많은 사랑을 주실 수 있는 좋은 가족분들이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가 오미견이죠? 예, 갈색이요. 갈색이요? 까만 애는 원래 제가 키우던 애. 아. 저 뒤에 닭고무리가 그런 거. 네, 맞아요. 이 친구. 일곱 마리. 괜찮아. 뒤에 친구는 원래 키우시던 아이라고요? 네, 지금 15살 땡이. 네, 땡땡이 문이라서 땡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친척분들 집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얘는 이제 제가 제대로 키우기 시작한 완전 반려견이고 쟤는 좀 시니컬. 저는 모카와 칠꼬무를 보호하고 있는 윤수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윤수빈의 남자친구 김상현입니다. 땡인데. 네, 땡땡이. 그래도 원래 터줏대감이 있는데 별로 트러블이 별로 없었나 봐요. 네, 얘가 원래 산책을 나가거나 해도 막 다른 개들한테 관심이 없고 가까이 다가오면 좀 싫어하는 스타일? 다른 개 보고 꼬리를 흔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랬어서 사실 더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이 아이들을 구조를 하시게 되신 거예요? 원래 모카가 원래 이름은 이슬이었는데 저희 회사 뒤편 공터에 다른 직원분이 어디서 얻어오신 애였어요. 그냥 시골에서 태어난 강아지를. 그래서 묶어놓고 키우던 애였는데 어느 날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이슬이 새끼 4마리 낳았대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가 건설회사다 보니까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새끼들이 거기서 지내기가 너무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하필 또 폭염주의보가 온 주기도 했고 갓 태어난 하루 된 새끼들이 입을 벌리고 헥헥헥 거리고 있는데 그 모습 보는데 진짜 못 두겠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바로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지금 새끼들 너무 불쌍한데 혹시 내가 데려가도 되냐 했는데 바로 흔쾌히 그래 우리가 그냥 일단은 맡아주자 해서 바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에어컨도 쐬주고 하니까 그제서야 편하게 다 같이 잠을 들더라고요. 사실 2주 정도만 이렇게 시원한 데서 눈 뜰 때까지만 케어해주고 다시 있던 데 보내자 했는데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음은 최대한 많은 애기들을 가족을 찾게 해주자 이렇게 마음이 변했어요. 갑자기 대가족이 됐잖아요. 그 뭔가 예전이랑 바뀐 게 있을까요? 하루가 24시간인 게 너무 짧아요. 저 요즘 맨날 새벽 1~2시에 자고 애기들 보다가 영상 만들어야 되고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땡이랑 모카 산책 나가고 들어와서 또 밥 먹이고 패드 갈고 청소하고 하다 보면 새벽 1~2시는 기본이더라고요. 귀엽네. 아유 아직 다 안 나왔나 봐. 아유. 쉬운 일이 아니네요. 똥 치우는 것도. 근데 이렇게 막 낑낑거리면서 억지로 짜내면 이렇게 한 방울 나와요. 한 방울.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가만히 너 자니? 이렇게 새끼 이렇게 만져도 가만히 있네요. 네, 사실 처음에는 좀 무서웠어요. 새끼 만지는 게. 근데 이렇게 천천히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얘는 설기, 백설기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그리고 남자애. 병원에 데려갔는데 엄청 순하다고 선생님이 피부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딱지를 떼서 검사를 하는데도 울지도 않고 엄청 의젓했어요. 아직 이빨은 안 났네요. 이빨 나고 있어요. 이렇게 넣으면 네, 좀 간지러운지 그리고 막 이렇게 앙앙앙앙 물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기요? 잠시만 눈 좀 좋을 것 같아요. 깨셨다. 깼어. 얘는 제리. 얘는 여자애예요. 개구지게 생겼네요. 엄청 개구져요. 얼마나 성격이 지금 조금씩 보이나요? 네, 슬슬 보여요. 얘는 좀 잘 찡찡거리고 장난 엄청 좋아하고 장난감도 잘 가지고 놀고. 아이고 놀랬어. 아이고. 자, 단장 좀 하고. 얘는 쿠키. 얘가 뭔가 모카랑 제일 많이 닮았을 것 같아요. 얘는 남자애인데 얘는 눈만 뜨면 찡찡거려요. 지금 카메라 있어서 안 그러는 것 같은데 뭔가 얘가 크면 살짝 땡이랑 성격이 비슷할 것 같은 느낌? 시니컬? 샤프리랑 찡찡거리는 거랑 좀 반대되는 아이고. 아이고. 얘는 레오예요. 오레오 할 때 레오. 얘는 남자아이고 얘도 여기 발 뒤쪽이 좀 안 좋은 상태. 근데 얘는 되게 멋있게 클 것 같아요. 생긴 것도 그렇고. 하얀면 율무. 아이고. 얘는 율무, 여자애. 성격은 되게 얌전한 줄 알았는데 장난 되게 좋아하고 총총총 뛰어다녀요. 사람 손에 기대서 자는 것도 좋아하고. 아이고. 얘는 테디. 얘가 입양으로 이제 데려가실 분이 있어요. 사실 갈색이랑 전박이 애들은 걱정을 했거든요. 입양이나 뭐 임보도 그렇고. 얘는 뭔가 미래의 모습이 보이네요. 그쵸? 네, 뭔가 장난기 되게 많을 것 같고 그 표정에서 딱 나오네요 그냥. 이제 마지막인가요? 이분은 거의 매일 이렇게 취해 계셔요. 맨날 이렇게 배 까고 주무시는 진상 손님이신데. 저기요. 아유, 잠시만요. 아이고. 와, 얘가 덩치가 제일 커요. 덩치 진짜 크고 엄청 잘 먹고 사람을 근데 좋아하는 거. 아이고, 깜짝.
얘는 벌써 꼬리를 잘 흔들어요. 사람을 보면 얘 형제들 봐도 꼬리를 잘 흔들고. 왜? 얘가 새끼 때부터 이렇게 배를 까고 자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커서도 그럴 것 같아요. 아, 얘는 크리미. 남자애고 얘는 살짝 리트리버 느낌.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다 다르네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진짜 너무 궁금해요. 모카도 혹시 입양 문의가 들어오면 입양을 생각이세요? 아니요, 모카는 제 거예요. 모카는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 마당견 중성화 사업을 이제 새끼 낳고 신청을 해놨는데 그거를 하면 동물 등록을 해야 돼요. 그때 제 명의로 등록을 하고 모카는 이제 제가 임종까지 보호하는 걸로. 와, 힘 진짜 좋아졌다. 모카, 아이고 고생이 많아. 모카 뜯어도 나가겠어. 사진 찍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젤리를 만져봐. 진짜 애기들이 저거 찢은 거였구나. 요즘 패드가 자꾸 찢겨 있어서 아, 모카가 자꾸 이렇게 긁나 보다 했는데 아니었어. 애기들 뒷다리로 그런 거였어. 이걸 하루에 한 3번 정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또 막상 주면 저렇게 가만히 있는 게 너무 힘들까? 맞아요. 아플 텐데 사실 발톱으로도 계속 밀고 이빨도 이제 나기 시작해서 아플 텐데도 진짜 싫은 티 하나도 안 내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어이구. 저희가 그 몸보신 좀 하게 해주려고 그냥 간단하게 뭐 좀 사왔거든요. 어떤 거요? 요리 좋아하시네. 요리요? 제가 요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갑자기 생닭 이런 거 나오는 건 아니겠죠? 특히 나오면은 조심하시라고. 진짜 생닭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요리가 돼버렸네? 소금이랑 이런 거 없이 그냥 네, 끓이는 걸로. 원래 요리 좀 하시나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몇 개 넘는데 자주 해주긴 해. 이렇게 엎드려. 옳지. 코. 엥. 코. 이거 시킨 동안 갔다 올까 아니면? 그럴까?
네, 아니 산책 나올 때만 좀 밝아져요. 하루에 산책 몇 번이나 하세요? 하루에 보통 3번이요. 적어도 3번. 많이 하면 4번이요. 새끼들이 있어서 오래 하지는 않고 한 10분, 20분 하고 들어가요. 땡이랑은 집 나오면 그냥 그 남남이네요. 딱 여기 입구까지만 와서 같이 오고 들어와서는 이제 진짜 서로 갈라져요. 좋아하는 길이 달라서 땡이는 또 이런 데를 싫어해요. 막 울퉁불퉁하고. 와, 설거지 안 해도 되겠다. 또 그래도 자리 잡네. 잘 큰 이유가 있었어. 저희가 하나 더 준비한 선물이 있었는데 입양 홍보 사진 하나 찍어드리려고 애기들 사진 좀 찍어서 나중에 보내드려도 될까요? 네, 좋아요. 이렇게 임시보 지금 8마리 하고 계시잖아요. 어떠세요? 직접 해보시니까? 진짜 하루 종일 정신없고 애기들 돌보고 모카도 돌보고 하느라고 시간 진짜 금방 가는데 저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애기들 너무 이쁘고 모카도 이쁘고 저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다시 데리고 올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진짜 제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남자친구분께서는 나중에 또 이렇게 데리고 온다고 하면은 응해 주실 건가요, 같이? 원한다고 하면 또 한 8마리, 9마리 데리고 오고 싶다 얘기하면 원하면 또 데리고 가야죠. 저는 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떤 가정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으시겠어요? 정말 그냥 사랑으로 키워주실 수 있는 사람들? 뭐 돈이 많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얘네한테 해줄 수 있는 사람, 진짜 사랑으로 키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면 좋겠어요. 임시보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임시보호를 해보면서 많은 게시물들을 접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 있는 애들이 안락사를 생각보다 정말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임시보호가
거실에 공간 하나 내어주는 것만으로도 견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임시보호가 꼭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모카는 이제 가족이 됐잖아요. 모카한테 한마디. 모카야, 아가들 다 가면은 조금은 섭섭하겠지만 우리 가족으로 온 거 정말 환영하고 앞으로 좋은 곳도 많이 놀러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서 얼른 포동포동하게 살 쪄서 더 귀여워지고 우리랑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돈은 내가 열심히 벌어올게. 멋진 한마디였어요. 임팩트 있는데? 저희는 저희는 지금 임시보호 임시보호 중입니다. 테디, 제리, 펄기, 율무, 크리미, 쿠키, 레오. 저희 칠꼬물들 정말 사랑으로 아끼면서 케어해 주실 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저희 애기들 예쁘게 예쁘게 봐주세요. 봐주세요. 너무 얌전하네요. 엄청 좋아해요. 야야야. 저는 이전에는 까만색 시바를 키웠고 지금은 모래를 인보하고 있는 진미주입니다. 제가 인보하고 있는 모래예요. 모래는 마산에서 왔는데 인스타 DM으로 제 친구가 심장 사상충 걸린 강아지가 있는데 이제 당장 인보할 데가 없으면 치료를 받을 수도 없고 안락사 명단에 바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또 좋은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비용적으로는 다 부담해주시고 저한테는 이제 하숙만 시켜달라고 부탁하셔서 저희 집에 오게 된 모래입니다. 이제 한 달 됐어요. 딱 이번이 4주 차예요. 사주천데 너무 너무 제 강아지 같죠? 너무 제 강아지처럼 돼버렸죠. 원래 시바들이 사람 만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불러도 안 오거든요. 콜링이 안 되는 견종으로 유명한데 모래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같이 자자고 막 침대에 와서 애교도 부리고 심지어 핥아줘요. 엄청 애교가 많아요. 시바인데 리트리 시바라고 제가 그러거든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한번 불러주시나요? 모래! 카메라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모래 일로 와. 앉아. 낯선 사람 엄청 좋아하나 봐요. 낯선 사람도 엄청 좋아하고 그냥 사람 자체를 다 좋아해요. 그래서 그 공고 올라왔을 때도 사람을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입양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구해달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2살이라고는 하는데 제 생각에는 1살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아직 하는 행동이나 되게 산만하거든요. 아직 아기처럼. 그래서 아직 2살은 안 된 것 같아요. 목이 엄청 말랐나? 모래가 물을 진짜 많이 먹어요. 진짜 많이 먹는데 진짜 다행인 거는 멀티 배변이 가능하거든요. 시바견이 원래 실내에서 배변을 거의 안 해요. 근데 모래는 집에서도 하고 밖에서도 하는 거예요. 근데 물을 이렇게 많이 먹는데 제가 실내 배변만 다니면 하루 종일 산책 다녀야 되거든요. 평소에는 코너에다가 실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카메라 왔다고 딱 중앙에다가 100점짜리 실을 했어요. 원래는 맨날 한 80점짜리 실을 하거든요.
칭찬해줘. 알았어. 약간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지금 사람이 더 좋아서 그러면 저거를 꼭 저희 가서 이제 뜯는 거예요. 한 가닥. 앞니로. 혼자서도 엄청 잘 노네요. 혼자서 잘 놀아요. 어떡하냐? 어떡하지 뭐예요? 어떡하냐? 내가 꺼내야지 뭐. 심장사상 치료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완치 판정을 받는데 좀 걸린대요. 그래서 지금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완치 판정은 몇 달 후에 다시 검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을 부담해주시는 분이랑 만나서 같이 병원에 가고 직업이 있다 보니까 병원에 못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 제 친구들이 아침에 시간 내서 병원 가주기도 하고 또 거기 임시보호하고 계시는 분이 제가 데리고 가면 픽업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진짜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임시보호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보시다시피 아픈 강아지인 줄 모를 만큼 엄청 활발해요. 유튜브 틀어주면 되게 잘 봐요. 거기에 막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 화면에 병아리가 이쪽으로 가면 화면 밖으로 나갔다고 생각하는지 그 벽을 돌아서 가보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너무 귀여웠어요. 유튜브 보시겠어요? 오. 오. 아, 귀여워. 아니, 저기서 나잖아. 바보세요? 아니, 너무 작아서 여기서 나오는지 모르는 거야. 일로와, 이걸 해야 산책을 가지. 산책 너무 좋아서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빨리 가자 그럼. 남자들이 다리가 그죠? 아직 애기라서 그런 건지 애기 때는 꼬지라도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리를 들더라고요. 실내 배변을 하는 거를 보고 어렸을 때 산책을 많이 못했나? 그래서 아직도 실내 배변을 하나? 혼자 막 상상하는 거죠. 진짜 많이 하죠. 이걸 집에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이게 진짜 제일 당황스러워요. 한 바가지 하는 진짜 많이 해요. 노래 시원해? 기분 좋지? 이 배변 봉투도 모래 입양 그 페이지 보고 이거 사업하시는 분이 또 한 박스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이분도 유기견 후원하고 하신대요. 브랜드 이름이 뭐예요? 포토피아라고 있는데 되게 특별한 향이 없어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고양이를 꼭 찾아요. 고양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서 시비를 걸려고 꼭 찾는데 스트릿 출신인지 깡따구가 좋대요. 알았어. 뭐 줘야 되는 여기 자기 간식이 있는데. 알았어.
시바를 키우셨다고. 네네. 저기 뒤에 사진이랑 그림이랑 있거든요. 제가 원래 키우던 강아지는 꼬질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무지개 다리 건너게 되면서 되게 펜로스처럼 힘들었었는데 이제 모래가 오면서 많이 극복도 하고 저한테 되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모래가. 꼬질이는 까만색이었는데 모래 꼬리가 조금 까만 거예요. 그러네요. 여기서부터만 까만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잠깐 꼬질이가 스쳤나? 그래서 예전에는 막 이런 것만 봐도 막 눈물이 나고 슬펐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웃죠. 5년을 제가 둘이서 지냈거든요. 거의 제가 벌어서 꼬질이가 다 썼다고 할 만큼 풍부한 게 있어요. 맞아요. 진짜 지극정성으로 키웠어요. 막 회사 가면 산책하는 이모가 오셔서 산책하고 아니면 출근할 때 무조건 호텔 가고 거의 혼자 있는 시간 없이 진짜 모든 마음을 다 주면서 키웠던 것 같아요. 힘드셨겠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막 아프다가 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사고로 가버려서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모래랑 같이 제가 키웠던 강아지 납골당 가서 인사도 하고 그래서 꼬질이한테 질투하지 말고 친구들 좋은 집에 보내주고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거기 무지개 다리 건너서 거기 가면은 친구들 더 많이 만들어서 보내줄 테니까 질투하지 말라고 그러고 왔죠. 어떤 사람은 펫로스를 극복하는 방법이 새로운 강아지를 데려오는 게 가장 최악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임시보호는 또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냥 이 강아지를 잊기 위해서 무조건 새로운 강아지가 온다기보다는 나도 치유받을 수 있고 이 강아지도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으니까 더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어야죠, 삼촌. 오래야, 이거 먹어볼까? 삼촌이 내가 삼촌 삼촌이 물고기 사왔다. 어머! 주진 않을 거야. 앉아봐. 원래 앉아 손 이런 거까지 앉아까지는 해요. 앉아까지 돼요. 그래, 오케이, 앉아봐. 그렇지. 기다려봐. 기다려봐. 앉아. 우리 앉아. 내려. 잠깐만. 손 넘겨야지. 와. 그렇게 깨끗하게 먹는 편은 아니에요. 야, 고급지다. 구설이 안 되는구나. 꼭 저러더라고요. 밥도 입에 넣고 뜨뜨뜨뜨 이렇게 해가지고 깔끔 떠는 스타일. 그러니까 자기만 깔끔 떨고 내 집은 다 더럽게 만들고. 펜로스라는 게 저는 강아지가 그 기대 수명을 다 못하고 갑자기 떠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더 슬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한테는 자기 강아지가 가장 특별하다고 하더라고요. 20년을 살고 가도 또 오래 있었던 만큼 상실감이 크고 짧게 있었으면 또 그 아쉬움에 상실감이 되게 크대요. 근데 사실 강아지는 이렇게 여기저기 안 돌아다니고 한 집에서 그렇게 일생을 보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축복이니까 너무 그렇게 마음 힘들어하지 말고 이제 좋은 기억으로 남기고 또
마음을 잘 추스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모래는요, 애교도 많고 목욕도 잘하고 다른 강아지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 엄청 사교성 좋은 시바예요. 사실 제가 상황이 되면 모래랑 계속 함께 하고 싶은데 제 상황이 아마 내년에는 한국에 있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모래가 저보다 더 좋은 곳에 가서 평생 동안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쁘게 봐주시고 연락 많이 부탁드릴게요. 사랑하지? 귀여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 돼. 내가 남자분이 짖어요. 아, 그 임시보호하는 아이 그러면은 얘가 설탕인가요? 네. 하지만 근데 얘는 누구죠? 얘는 우리가 키우는 거 키우는 거. 아, 애초에. 그때 앉아. 앉아. 이름이 백두인가요? 네. 얘들 남자 별로 안 좋아해. 아, 둘 다 남자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네. 걔들이 보편적으로 남자를 안 좋아해. 오, 아니야. 쉽지 않아 보이는데 오늘도. 어머니께서 같이 출연을 해주시는 거죠? 천천히 가. 야야 뭐 진정시켜. 진정시켜.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설탕이 임시보호하고 있는 백두 누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시죠? 예, 저는 공식적으로 설탕이 엄마, 정물 등록된 엄마예요. 이제 미성년자는 등록이 안 되니까 제가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다가 구조를 하시게 되셨어요? 저희가 1월 1일 날 여기에 해돋이를 보러 백두랑 같이 왔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어디서 개 버렸대 누가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설탕이가 혼자 이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2개월이 안 됐을 때라 되게 조그맸거든요. 저희 보고 계속 짖는데 전후 사정을 좀 아시나요? 이렇게 짖는 이유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다 괜찮았었는데 입양을 한번 갔다 오고 나서 파양된 후로 그 입양자가 남자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더 남자에 대한 경계심이 생긴 것 같아요. 설탕이를 입양 보냈던 그 입양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설탕이를 못 데려가겠다. 그래서 다시 데려가 달라. 여기. 아, 여기요? 네, 이때 사람이 진짜 엄청 많았거든요. 여기 주차장 다 꽉 차고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어머 쟤 불쌍하다 하고 그냥 지나가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엄청 추웠거든요, 날이. 저희 개가 옷을 잘 안 입는데 너무 추워서 그때 옷을 입을 정도로 되게 추운 날이었는데 얘가 피부가 다 벗겨져 있는 상태로 애가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동네 개는 아니었을까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센터 주변 상인분들이랑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다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얘는 여기서 걔가 강아지가 여기 올 수가 없고 아침부터 보였다, 오늘 새벽부터 저기 수산센터에 고여있는 물을 먹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보호소에 가면은 혼자 입양 가고 치료되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호소에서 얘가 어떤 피부병인지도 모르겠고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안락사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러셔서 저희가 뭐 임시보호 이런 거 그때도 몰랐고 그냥 치료는 해줘야겠다 해서 데리고 온 거거든요. 처음에 데려오고 나서 얼마 만에 입양? 3주 만에 입양을 갔는데요. 그때 아기 때여서 그런지 그때는 조금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입양 가고 난 다음 날에도 입양 문의가 오더라고요. 그때 제일 예쁠 때 입양을 갔었는데 또 파양되고 나니까 이제 또 입양 문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완전 아기 때 보냈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는 엄청 커서 왔잖아요. 맞아요. 사람이랑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막 숨으려고 하고 책상 밑으로 무서워하고 산책 교육도 전혀 안 돼 있고. 근데 알아보더라고요. 알아보고 좋아하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잘못 보내서 입양을 조금만 더 신중할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여기 산책 자주 나오시는 곳이에요? 여기 해변가 걸으려고 종종 와요, 강아지랑. 그래서 보호소 맡긴 이유도 너무 멀어가지고 혹시 주인 여기서 찾아야 되니까 주인이 있으면. 보호소로 보내셨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관심을 사실 끊을 수도 있는 건데 2년이 닿은 이상 그냥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어가지고 얘 데려다 놓고도 바로 전화했어요, 보호소에. 또 써? 이거 줘보실래요, 한번? 간식은 잘 받아 먹어요. 오, 그냥 주지 않을 거야. 얘 개인기 엄청 많아요. 개인기 되게 잘해요. 그래요? 네. 아, 개인기가 있어요? 네, 그럼요. 오, 지지 마. 잘 잘라고 해보세요. 손. 손. 네, 손. 싫어? 손 앉아. 그래, 앉아. 봐봐, 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일단 조금 겁이 많다. 야, 먹을 거 먹으면서 먹을 거 먹고 또 찢어요. 손. 잘했어. 물 먹고 싶었어. 빨리 먹어. 미안하다. 너무 산책 됐어. 시켜가지고. 또 퍼먹어. 앉아. 옳지, 먹어. 자, 설탕. 손. 옳지. 자, 이쪽 손. 옳지. 잘했어. V. 옳지. 자, 코. 옳지. 잘했어. 얘가 원래 진짜 잘하거든요. 처음에 데려와서 피부병이 되게 심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약 먹이고 또 응가도 잘 못하고 막 이랬을 때 점점 나아지는 거 보고 다행이다 생각했죠. 예, 보람도 있었어요. 사실은 얘가 더 크지만 주인 지켜줄 게는 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되게 용맹해요. 얘가 낯선 사람이 와도 얘는 안 짖거든요. 근데 얘가 방어해줘요 오히려. 야, 너 큰일 났다, 너. 그리고 지 몸을 다 내줘요. 예, 온몸을 다 그냥 만지거나 말거나 다 그냥 다 내줘요. 이렇게 매력이 많은데 어떤 가정에 좀 입양을 갔으면 좋으시겠어요? 그냥 설탕이를 온전히 사랑해줄 수 있는 가족이면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책임만 져줄 수 있으면 끝까지 그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임시보호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얘를 임시보호를 직접 해보니까 임시보호가 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얘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든 것도 사실 맞는데 얘한테서 얻는 행복이 되게 크거든요. 임시보호 하는 게 온전히 강아지만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사람이랑 강아지랑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얘가 배우고 달라지는 걸 보면서 아, 걔가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아무리 임시보호라고 해도 진짜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큰맘 먹고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책임감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봉사정신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지금 임시보호 중입니다. 저희 설탕이는요, 되게 착하고 사람도 잘 따르고 되게 똑똑해가지고 하나 가르쳐주면 한 2개, 3개는 아는 아이니까 설탕이를 사랑해주시고 책임감 있게 키워주실 분이면 누구나 설탕이를 입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설탕이 가족이 되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 제끼찬 유튜브 제작진인데요. 강아지 임시보호를 하는 학생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혹시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여기 한결이 학생. 아, 이 친구인가요? 안녕하세요. 혹시 임시보호하는 강아지가 이 친구가 맞을까요? 네, 이 친구는 감자라는 친구고요. 아. 지금 8살 이 친구예요. 수컷이고 지금 중성화는 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혹시 뭐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강아지들과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수업이라서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해서 그런데 아무리 임시보호하는 강아지라지만 같이 데리고 와서 수업 들어도 되는 건가요? 대경대 같은 경우는 동물사육복지과라고 동물 관련 학과가 있으니까 교수님들이 고려해 주셔가지고 데리고 올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임시보호 하고 있는 강아지 입장에서 되게 좋겠는데요? 얘도 엄청 나가려고 하면 신나가지고 엄청 좋아하고 또 사람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 만나면 애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따라. 앉아. 따라. 엎드려. 따라. 자, 서. 자, 앉아. 자, 워킹하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서 기다려. 자, 엎드려 한번 해볼까요? 자, 일부 앞으로 가서 자, 다시 앉아. 앉아의 개념을 만들어야 되니까 얘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은 약간 텐션 있게 니즈를 자, 다시 원위치 하겠습니다. 앉아, 엎드려. 벌써 기다려 개념을 배워가지고 얘 감자가 잘하고 있네요. 다른 친구들은 다 훈련견들인데 이 친구는 이제 믹스견이어가지고 훈련 소질이 좀 떨어질 거라고 걱정을 했는데 예, 아주 이렇게 늠름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학교인 거죠? 네, 저희 대경대학교 동물사육복지과 예, 지금 방학 동안에 이제 훈련사 과정으로 예,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특이한 게 개를 학생들이 데리고 왔네요. 견을 동반해가지고 같이 하는 수업하는 수업이라서 견도 이렇게 같이 사회화 훈련이 될 수가 있고 학생들도 실견을 데리고 직접 실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자기 담당 견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결이 학생이 임시보호를 혹시 하고 있다는 걸 교수님 알고 계셨나요?
예, 최근에 들었어요. 인보가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애들 산책도 해주고 인보 가서 잘 지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또 사회화 교육이나 복장 훈련 같은 것도 같이 시켜줘야 되는데 자기 생활도 있고 하는데 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인보하면서 사랑을 주고 잘 케어해주는 것 그런 부분들이 정말 동물을 사랑하는 친구 같습니다. 선생님이 보셨을 때 임시보호 문화는 필요한가요? 당연하죠. 인보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입양처의 이런 환경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입양 가서도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게 좀 많이 홍보가 돼서 인보처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면은 입양처에 가서 훨씬 더 잘 적응을 하고 빨리 이렇게 또 적응이 돼서 사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예. 진짜 얌전하다. 자세가 싹 나오네요. 이게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네. 저는 지금 대경대학교 동물사육복지과에 재학 중인 18기 1학년 오한별이라고 합니다. 그럼 혹시 학교에서 또 동물을 돌보긴 하나요? 따로 동물원이 있어서 거기서 저희가 동물들을 케어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감자라는 친구고요. 잭러셀 테리어를 기반으로 된 믹스견이고 수컷이고 중성화는 돼 있고요. 원래 지인이 키우던 강아지인데 대학교에서 좀 중요한 일을 맡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친구가 지금도 바쁘다 보니까 챙기지 못하고 방치해 놓는 것 같아가지고 임시보호를 하거나 입양을 할 수 있으면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임시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감전으로 입양 홍보를 지금 하고 있나요? 지인이나 저희 학교 동기한테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데리고 간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제가 데리고 가고 싶은데 군대라는 게 걸려 있어서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군 입대 때문에 감자 입양은 못 하고 있고 빨리 찾아보려고 지인들한테 연락은 돌리는데 아직까지는 데리고 갈 만한 사람이 연락이 없어요. 감자로 인해서 좀 달라진 생활이 있을까요? 제가 원래 잠도 잘 못 자고 좀 밖을 좀 안 나가는 성격인데 감자 덕분에 약간 잠도 잘 오고 밖을 좀 더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감자의 매력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산책할 때 나오는 건데요. 산책하면 이제 귀 요 끝부분만 팔럭이면서 걸어다녀요. 감자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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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돌아 돌아 감자 이쪽 이쪽 한 번 더 그렇지. 감자 혹시 먹는 거 좋아하나요? 네, 엄청 좋아해가지고 오늘 또 학교에서 강아지 간식 특강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듣고 간식도 만들러 갑니다. 감자한테 진심이 되네요. 네, 모든 동물한테 진심으로 대해줘야죠. 같은 과 학생이세요? 네. 감자 지금 임시보호하고 있잖아요. 네. 보면 좀 어떤 것 같아요? 되게 잘 키우는 것 같아요. 감자 되게 챙겨주고 진짜 뭐 피치 못할 상황이 있어도 제일 먼저 감자 생각하는 느낌이어가지고. 강아지랑 같이 수업 듣잖아요. 네. 어때요? 저는 또 키우는 입장이니까 강아지 뭐 훈련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배우고 강아지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원숭이라든가 파충이라든가 이런 애들도 많이 배우니까 차별점이 많이 있어서 재밌기도 하고 공부도 좀 쉽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강아지 삼계탕에 들어갈 채소를 깎고 있는데
감자한테 제가 해준 걸 직접 먹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자취할 때 요리 좀 하나요? 보통 잘 안 해먹는 편이에요. 칼질이라고는 이제 개체 담당할 때 애들 밥 줄 때만 쓰지 집에서는 절대 칼질 안 해요. 삼계탕에 들어가 있는 모양을 네. 좀 귀엽게 만들어 줄 거예요. 오, 모양 진짜 잘 내는데요? 손재주가 좋다. 와. 어떤 수업인 건가요? 오늘은 이제 펫푸드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약간 보양 테마예요. 강아지 임시보호하는 학생이 있다는 혹시 알죠? 네, 있어요. 요 유기견을 임시보호하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영양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학생이 신청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네요. 이 귀 팔랑거리는 게 진짜 귀여워. 야 그만. 그만. 산책 코스 따로 필요 없네요. 학교로 다녀도 되겠네요. 네, 학교로 다녀도 되고 보통 많으면 3번 정도 하고요. 날씨가 너무 덥다 싶으면 1번에서 2번 정도 해줘요. 산책하기 힘들지 않은 날씨이기 때문에. 네, 진짜 더워요. 너무 더워서 감자도 좀만 걸어도 헥헥거려가지고. 근데 베이스가 되어 있는 견종이 테리어 종이다 보니까 산책을 안 하면 애가 잠을 좀 못 자요. 이게 아까 만든 건가요? 네, 아까 만든 삼계탕이에요. 감자 내려가. 내려가봐. 달려들지도 않고 착하네. 앉아. 기다려. 눈치 보는데? 아마 감자도 이런 수제 간식은 처음일 거예요. 따로 수제 간식을 사서 먹여본 적은 있나요? 시중에 파는 거는 약간 고기나 이런 거는 먹여봤는데 이렇게 제가 직접 만들거나 한 거는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다 먹었어? 약간 좀 기분 좋아요. 고생한 보람이 있나요? 네. 이 학교를 다니면서 감자를 돌보는데 좀 도움이 됐나요? 네, 강의 같은 경우가 이제 반려동물을 데리고 갈 수 있다 보니까 집에 혼자 두는 시간보다는 또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제 강아지가 아닌데도 이제 좀 더 친화력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더 되니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감자를 임시보호를 해보니까 어떤가요? 임시보호 하면서도 약간 정이 계속 느껴지고 솔직히 말해서 좀 보내기 싫어지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군대를 가기 전까지 입양 문의가 안 온다면 잠시 누군한테 다 맡겨놨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제가 입양할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임시보호 중입니다. 우리 감자 가장 1순위는 동물이 키워봤던 가족이었으면 좋겠고 정말 좋은 가족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자 많이 이뻐해주세요. 우리 감자 예쁘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그 임시보호 하시는 분들 맞으시죠? 네. 혹시 그 임시보호 하는 아이는 어디에 있나요? 여기 지금 내릴 거예요. 안녕. 귀여워.
귀여워. 너는 네가 배변맹수를 네가 들고 있구나. 아, 그럼요. 안녕. 이름이 뭔가요? 산들이에요. 산들이요? 산들. 여기 목걸이에도 이거 직접 해주신 건가요? 그 구조자분이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는 혹시 뭐 임보자님들 댁인가요? 아니요, 저희는 집에서 일로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네네. 카페고요. 애견 카페는 아니고 애견 동반이 가능한 카페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상황이 조금 강아지를 데리고 있기에 좋은 곳인 것 같아서 산들이 같이 좀 실외 배변 위주로 하는 덩치 큰 친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데려오게 됐어요. 그러면 아침마다 매번 이렇게 산들이 데리고 출퇴근하시는 거예요? 네. 얼마나 걸리세요, 오시는데? 집에서는 40분 정도 걸려요. 40분이요? 네. 쉽진 않아요. 에헤이. 얘가 아침마다 일광욕을 해야 돼가지고. 일광욕이요? 네. 일광욕하는 개가 있나요? 하더라고요. 이제 출근을 하면 저기 앞에 항상 먼저 누워요. 한 10분 정도 누워있다가 네. 좋아요. 오늘 제가 알기로 여기 온도가 지금 한 35도. 개의치 않고 하더라고요. 사진을 시간 줄 알았는데 그냥 진도네요. 네, 시바 닮았죠? 네. 네, 여기 이제 10분 정도 이렇게. 저는 산들이 임보 엄마이자 고봉언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전예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들이 아빠이고 구봉원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강병찬이라고 합니다. 산들이는 이제 3살 된 남자아이고요. 아주 점잖아서 저희 카페 상주견으로 사랑받고 있는 친구입니다. 임시보호 온 지는 4개월 됐어요. 어디라고 했더라? 인천에서 길거리 생활을 하던 도중에 저희 구조자님한테 발견이 돼서 바로 구조된 건 아니고 이제 이 친구랑 안면을 트고 며칠 동안 매일매일 산책할 때 보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이 들었는 찰나에 보호소로 가게 되는 바람에 보호소 공고가 끝나고 무슨 15호소 같은 데 있었죠? 아니 15호소 끝나고 거기 어디 고기 먹는 데 갔다고 했잖아. 개고기를 뭐 파는 그런 데인가요? 네, 파는 것 같은데 이제 공식적으로 내걸지는 않은 곳에 이제 하여튼 산중에 누군가에게 가서 목줄이 굉장히 짧게 묶여 있는 것까지 보고 얘가 도살당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서 구조를 하게 되셨다고 들었어요. 실을 많이 쳐놓나 보다. 보통 하루 종일 좀 누워있는 편이어가지고요. 산책할 때 빼고는 항상 좀 누워있어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안 해요. 한두 번 해보면 그게 아니네요. 그렇죠. 여기가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얘가 이렇게 큰 관심은 잘 보여주질 않아요. 네. 좀 많이 단골이시고 간식을 준 횟수가 많으면 얘가 달려가서 막 반기거든요. 그분들 빼고는 또 그렇게 반응해주지 않아가지고. 오셨다. 농막 아저씨야. 아, 네, 손님이에요. 저희 단골 손님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는 척도 안 하죠? 단골이거든요. 단골인데 자기한테 간식 주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눈매 봤죠? 나 완전 개무시하네. 아니야, 쳐다봤으면 무시한 거 아니죠. 그래? 어린이나 아기가 와서 줄을 잡고 당겨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정말 누구 와도 함께 할 수 있는. 처음에 너무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울증인 줄 알았어요. 구조자분한테 물어봤거든요. 얘 오래 하는 거냐고.
엄청 좋아하네요. 야, 사람 귀찮게 하네. 이 아저씨가 되게 거칠게 대하는 편인데 얘는 그걸 좋아하는가 봐요. 예민한 애였으면 이렇게 대했을 때 안 좋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좋아해요. 좀 이상해요, 근데. 네, 좀 괴롭히는 거에 가까운데 근데 또 좋아하는 것 같고 아빠들이 말이에요. 네, 거친 장난 좋아해요. 안 돼. 니 그냥 물고 빨다가 버릴 거잖아. 뭐라, 자. 자기 취향. 평소에 옥수수를 먹나요? 아니요, 얘는 고기만 좋아해요. 근데 저 옥수수를 이 아저씨가 맛있게 잘 삶아가지고 아싸, 만두 오라고 했어. 여자친구인가요? 네. 아. 만두는 사실 조금 예민성이 있는 친구인데 얘가 그 강아지 대할 때도 되게 무던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만두가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잘 허락 안 해주는 친구인데 얘를 좋아해줘가지고. 가게 안에서는 똥도 안 싸요. 소변은 보는데. 마킹을 처음에 좀 한다고 듣기는 했는데 눈치가 빨라서 하지 말라고 하면 바로 멈추더라고요. 네. 얘가 구조자분 집에 있었던 게 아니라 구조자분이 위탁처에 얘를 맡기셨었어요. 집엔 이미 10마리가 있어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사설 위탁. 네, 반년 정도 맡겼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만났을 때는 그 구조자분 강아지랑 같이 산책을 하고 이럴 때 강아지 친구를 엄청 좋아했었다고 들었는데 저희 집에 오고서는 걔를 좋아한다기보다 무서워. 약간 겁내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위탁처에 있었을 때 조금 안 좋은 기억이 쌓였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애견 카페 같은 데는 얘한테 안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하는 개인 것 같아요, 지금은. 산들아, 만두 누나 왔대. 반가워. 반가워. 만두라고 산들이 여자친구예요. 산들이 여자친구. 만두야, 미안해.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았지, 오늘. 미안해. 반가워. 아이. 얘는 저 밖에 마음대로 못 나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항상 더 새로운 곳을 탐험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기 운동장 같은 건가요? 네. 근데 만두가 산들이 여자친구인 이유가 따로 있나요? 뭐 반응이 따로 원래는 있나요? 산들이는 사실 별로 들이대진 않았는데 일단 크기가 맞는 친구들을 많이 못 만나기도 했고 여기서 만난 친구들 중에는 만두가 산들이랑 성향이 제일 잘 맞아서 제가 표현은 안 하지만 좋아하는 걸로 믿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엄청 뛰거든요, 어떨 때는. 그게 때가 잘 맞아야 되긴 한데. 잡혔어. 아니야, 둘 다 느려졌어. 네, 원래는 여기에 거의 가게 영업시간 동안 수시로 여기 있을 계획이었는데 지금 안 쓰고 있죠. 네, 여기 오기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혼자 있는 걸 싫어해가지고 첫 달에는 여기 자주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혼자 놔두면은
정말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어요. 저 또 시동 걸리려고 한다. 저 자리가 얘가 두더지 잡은 자리거든요. 두더지 굴이 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저 인조잔디를 제끼고 그 밑에 제초 매트를 제끼고 땅을 파서 가볼까? 물 먹어라 너것들. 자, 사람들이 또 그릇 가리니? 아직 보스댕 안 먹나요? 한 번씩 먹어요. 진짜 목마르면. 항상 좀 얘 먼저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네 맞아요. 그냥 얘 먹고 배려해주고 잔뜩 먹고 나면 자기가 먹어요. 괜찮네. 산들이는 해달라 하지도 않았는데 맨날 양보를 해가지고 아무도 요청한 적이 없는데 혼자만의 배려. 혹시 원래 동물을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동물을 좋아하는 편이었고 집에는 지금 앵무새를 키우고 있어요. 남편은 저랑 결혼하면서 앵무새도 생기고 강아지도 생기고 산들이 같은 친구라면 사실상 반려를 해도 별 무리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저희 손님들 연령대도 다양하고 누구를 만나도 얘가 처신을 잘하고 어떤 문제 행동을 보여준 적이 없을 정도로 얘가 되게 훌륭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짖지도 않고 뭐 이렇게 산책할 때도 되게 젠틀하고 애가 당기고 이렇게 잘 왔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좀 나더라고요. 어디서 이런 개를 또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치. 크다는 이유에서 다들 입양을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양 문의 자체는 아직 한 건도 없는 상태이고 저희가 여기 데리고는 다니지만 아파트에서 출퇴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얘는 아파트에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오히려 저지레라든지 대소변이라든지 이런 걸 집안에서 전혀 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지금 임시보호 중입니다. 다시 할까? 저희는 지금 임시보호 중입니다. 좋은 보호자를 찾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입양처를 구하고 있어요. 저희 산들이는요 되게 점잖하고 젠틀한 친구인데요. 단점도 별로 없는 친구라서 좋은 입양차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차라리 이렇게 누워. 누워? 응, 누워. 이러면 이상하잖아. 이상하지? 아니, 이렇게 돌릴까 해서 얼굴 돌려. 보이라고. 이렇게 흔들어, 자기가. 저희 산들이 예쁘게 봐주세요.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안 되죠. 야, 민폐야. 쫓겨나. 쫓겨나. 정아!
지금 몇 마리인 거죠? 10마리. 10마리 중에서 혹시 임시보호하고 있는 아이는 어떤 아이들? 얘예요. 얘하고 조용해. 얘하고 보담이하고 이제 원래 보라도예요. 저는 13아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랑의 엄마입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지금 10아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저는 같이 돌보고 있는 언니입니다. 누나 언니. 이 사태를 만든 원인. 저는 걔를 싫어했고 얘가 좋아서 하나씩 데려오다가 이렇게 됐어요. 임시보호하고 계신 아이들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주황이 앉아봐. 주황이 앉아. 우리 주황입니다. 3살이에요. 여자아이고. 우리 보담이 어디 갔니? 보담아. 엄마한테 와봐. 보담이 이리 와. 쟤는 임시보호 중인 보담이입니다. 아유, 알았어. 주황아. 그만해, 그만. 언니야, 얘 좀 불러봐. 그 양평에 순땅에 입양 홍보 찍으러 갔다 왔다가 길에서 데리고 왔거든요. 새 목줄 차고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심장이 너무 커서 수술도 못하고 95%는 사망 판정을 받았었는데 정말 어렵게 해가지고 완치 판정 받았어요. 쟤는 임시보호 중인 순땅이에요. 하반신 마비였었어요. 개농장에서 탈출하다가 뺑소니 교통사고 8차선 도로에서. 시민 신고로 15호소에 잡혀갔는데 안락사 시행 중에 구조돼서 나왔어요. 옳지. 이제 됐다. 다음에 진짜 잘. 그리고 얘는 임시보호 중인 강이에요. 강이요? 네, 1살. 남자애기. 얘는 구리시 방치견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들개한테 사냥을 당했어요. 진짜 양쪽에서 이렇게 찢어놓은 상태로 애기가 눈도 다 물리고. 그래서 입도 지금 이 뚜껑이 이렇게 다 안 닫혀요. 입이 너무 물려갖고. 어떻게 하다가 이 많은 임시보호를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매일 출퇴근할 때 봤던, 저는 밭인 줄 알았던 데가 개농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단체에서 구조를 하고 있다고 잠깐만 들려보면 안 되냐는 거예요. 딱 들어가서 저는 밑에 서 있고 얘가 있는데 갑자기 쟤를 집에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애기가 눈도 못 뜨고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임신을 해갖고 그래서 7마리 새끼를 받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야. 땅이야. 오빠 지키려고. 오빠를 좋아해. 얘가 왜냐면 전 버린 주인이 젊은 오빠였어요.
그리고 옛날 소렌토 있잖아요. 그게 그 차였는데 지금도 가끔 지나가더라고요. 그럼 따라가요. 정신없이 따라가요, 그 차. 네. 그래서 정말 강아지들을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하람아, 쉿! 하람이 덕구는 원래 기존 저희가 키우던 아이들이었고 14살이에요. 저희 집 원래 원조. 저희 말티즈 14살. 얘 병원 다니다가 거기서 데리고 왔대요. 근데 뇌가 안 차. 그래서 원래 1살 못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 14살 됐어요. 근데요, 스트레스를 주면 안 돼가지고 일체 이런데 뭐 손톱, 이빨 닦고 머리만 이런 거 못해요. 뇌가 안 좋아요. 그래서 발작을 3번 했는데 원래 4번째 오면은 못 살리신다고 했는데 4번째가 왔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번 정말 어렵게 넘어갔어요. 주변에서 주민분들 민원이나 이런 건 저희 애들이 그렇게 짖는 경우가 하루에 진짜 1번? 이 정도. 다행히 또 많이 안 짖고요. 또 애들이 막 공격성이 심하거나 이러지도 않고 애교가 이렇게 많으니까 막 다 좋아하거든요. 다행히 저희 라인분들이 이해를 해주세요. 좋은 일 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 윗집은요 거의 같이 키워요. 병원도 같이 데려다 주고 막 저희 먹을 것도 다 싸다 주고 이렇게 윗집은 진짜 거의 같이 키워요. 진짜 이웃분들이 진짜 네. 천사를 만나. 네, 천사예요. 제가 차가 없어요. 저희를 그 자기네 보험에 올려주셔가지고 저희들 급하면 쓰라고 차를. 그 몇 분의 힘으로 오늘까지 3년을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아침에 눈을 뜨면 현관까지 밖에 나가서 청소기 싹 돌리고 탈취제 다 뿌리고 그래요. 혹시 우리 개 때문에 털이 날릴까 봐. 항상 아침에 바깥에부터 청소하고 들어요. 민폐도 안 주려고 저도 노력하지만 많이 이해를 해주세요. 그 산들이도 고봉 엄마가 진짜 조심스럽게 문의가 온 거예요. 저는 개도 모르고 경험도 없는 사람인데 산들이를 어떻게 눈에 담았는데 계속 안 나오니까 자기가 마음이 너무 쓰이는데 조건이 이렇게 안 좋지만 데리고 가도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데려다 드렸죠. 어떻게 언니한테 허락 받았어? 모아서. 젊은 언니들을 좋아해서. 젊은 언니들을 언니 오빠를 좋아해요. 엄마가 늙어서 그런가 봐요. 어머머머, 아, 못 살아. 아, 어떡해. 언니들 오면 뭐 해달라냐면요. 수건 갖고 이렇게 턱을 해달라고. 안 돼. 수건 줄게, 수건. 이리 와, 수건 줄게. 엄마 수건 줄게. 언니 옷을 그러면 네가 옷 사줄 거야? 엄마 돈 없어, 뭐. 뒤에 보니까 수건이 엄청 많은데. 매일 4통씩 삶아가지고 돌아와서. 한 산책당 20개씩 쓰거든요. 네, 그래서 한 명당 2-3개씩. 하루에 이제 저녁에 제가 매일 그렇게 수건을 해요. 그래서 누가 수건 준다면 제가 막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고 받아요. 제일 궁금했던 건데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노견 아이들 빼고 나머지는 전부 실외 배변이에요. 2아이씩 데리고 나가서 한 세트에 5번을 나가거든요. 아침 6시에 좀 시작하면 11시 반에 12시 정도 돼야 끝나요. 아침 산책이. 근데 중간에 이제 밥을 먹여요. 아침 9시쯤에 애들 밥을 먹이고 그다음부터 청소를 해요. 2시 반쯤 청소나 빨래 이렇게 기본이 끝나면 그때부터 다시 2차 산책을 시작해요. 언제 쉬세요 그러면? 못 쉬어요. 그리고 하루 잠을 2시간에서 2시간 반? 이 정도밖에 못 자요. 수유할 때는요 진짜 하루에 10분도 못 잤어요. 왜냐면 제가 종합병원이었어요. 이렇게 약을 독한 걸 먹어서 못해서 저희가 2주는 수유를 했거든요. 그렇게 키웠어요. 산책은 일단 몇 시쯤 또 나가시나요? 한 3시쯤. 아 근데 요즘에 날씨 너무 더워서 평소하는 산책에다 시간을 좀 많이 줄여서 해요. 비 올 때는 어떨까요? 비 맞고 해요. 애들 다 예. 아니, 우비를 한 팀만이면은 우비를 이제 입혀서 나가는데요. 너무 덥고, 그래서 저 그냥 젖어서, 모자만 하나 쓰고 젖어서 다녀요. 아주 폭우가 쏟아질 때만 애들은 우비를 입히고 저는 그냥 맞고, 제가 목욕 이런 걸 못 시켜서 혼자 다 시켜요. 애기들. 근데 지도 이제 체력이 딸리는지 자꾸만 미루더라고요. 나이 먹으니까. 아, 제 앞에서.
나이를 정말 애들 키우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살았거든요. 정말 막 야간하고 와서도 막 도시락 싸서 학교 보내 이랬는데 나도 일주일에 한 번만 회사 출근하고 운동하고 우아하게 살겠다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진짜 큰맘 먹고 했어요. 가구도 좋은 거 사고 3개월 만에 다 망가졌어요. 5월 12일 날 출산했거든요. 출산 한 달 만에 다 파놨어요. 몇 번을 수리를 조금씩 했는데도 안 돼서 지금은 저렇게 붙여놓고 살아요. 따님께서 혹시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은 안 미안하다 그래요. 애기들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너무 안쓰러운 게 아직 젊은 나이잖아요. 데이트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사회생활도 일하고 집에 와서 애기들 보고 자고 또 일하러 가고. 임 부장님께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솔직히 안 힘들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고요. 저는 일하고 싶습니다. 일하고 싶어요. 출근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정말 한때는 나쁜 생각도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아무 데나 보내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저도 이제 얼마나 살겠어요? 내 인생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저 때문에 얘네들이 살았잖아요. 어쨌든 얘네들은 말도 못하는 애들이고 갈 데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소원이 얘네들한테 매일 부탁해요. 엄마보다 하루 먼저 죽어라. 내가 죽으면 얘네들 갈 데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인스타에서 막 가끔 보호자 죽어서 갈 때 막 보호소 들어온 애들이 제일 가슴 아파요. 저는 인생은 모르지만 제 소원은 얘네들 다 죽고 그 다음에 제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처음 들어왔을 때 한 10분, 15분은 정말 정신을 놔야 돼요. 근데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얘가 제일 오래 가요. 다른 애들은 다 포기했어요. 주황아, 자. 니네는 여름잠 같은 거 안 자니? 아니, 여름잠 좀 자주면 안 되니? 정말 너무 더워서. 말 걸었다 또 말 걸었어. 말 걸었어 또? 알았어. 보라. 줘봐. 또 해? 좋아. 어머. 그것도 어디서 났어? 몰라. 이게요 알레르기가 다 돋아갖고요 난리예요. 개 알레르기, 개털 알레르기. 개털 알러지 있으셨어요? 처음에 몰랐거든요. 근데 애기들 키우는데요 진짜 호흡도 안 되고 죽었다 살아났어요. 근데 병원 갔더니 개 키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제가 죽을게요 그러고 왔어요. 너무 심하면 약 먹어요. 그래서 내가 제가 죽을게요 그러고 왔어요. 살살. 옳지. 보라도. 순땅이도. 옳지. 땅에 앉아.
저희 이러고 여기서 애들이 이러고 살았어요. 아기 때 모습이에요? 네. 아, 진짜 이렇게. 고맙다. 닭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소고기, 연어 뭐 이제 어떨 때는 장어도 해주고 생선도 해주고 그래요. 네, 사람은 그냥 물에 밥 말아 먹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 끼 먹어요. 한 끼요? 네, 10마리 한 끼. 단톡방에 있던 한 분이 어리신 아가씨가 있는데 딸은 젊긴 한데 저보다 더 인스타 더 못해요. 그 순땅이 치료를 갔다가 그 이동봉사자님한테 미치겠다 그랬더니 어머니 이거 하나다. 그러니까 스토리 올리는 거 한번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래요. 그날 밤에 그 기억을 되살려서 네이버를 뒤져가면서 제가 스토리를 배웠어요. 그 피드 올리는 것도 독학으로 해서 그냥 기본만. 왜냐면 그렇게라도 안 하면 애들 소식이 안 올라가면 저희 아이들이 잊혀질까 봐. 보셨어요? 문 보셨어요? 문? 아직 청소를 안 해갖고 제가 들어가시란 말을 못 한 건데 여기 문 보실래요? 문 보세요, 문. 이 뒤랑 다, 여기 다 그래요. 오라가 그러는 건가요? 이거는 주황이가 했어요. 왜냐면 와서 이제 손님 오시면 제가 예민하니까 가거든요. 나오고 싶어서. 다음이야, 다음. 보담이 다음. 엄마가 보담이 다음이라 했어. 가자. 아니, 강현. 아니, 보담이 들어가. 엄청 좋아하죠. 근데 더우면 땅이는 안 걸어가려고 그래요. 땅이가 더위를 엄청 많이 타요. 하루에 최대 몇 번 나오셨어요? 한 아이당 4번씩 해갖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산책만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새내기 찍으면서 선생님이 3번으로 줄여도 애들 방광 안 터진다고 어머니도 사셔야죠 이래가지고 그때 3번으로 줄였어요. 그때는 진짜로 하루에 한 30번 나왔나 봐요. 계속 왔다 갔다. 저 모르는 사람 별로 없죠. 욕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계속 산책하시는데 개가 또 바뀌어. 아, 그러니까 도대체 몇 마리 키워? 막 그래. 더워서 가기 싫어서 그래. 더워서. 일로 와. 거기는 왜? 얘 지금 가기 싫어서 그래. 더워서. 가자, 집에 가자. 땅에 집에 갈 거야, 집에. 이제 안 가. 땅에 가자. 덥잖아. 얼른 가자, 이제 집에 가자. 일로 와, 그럼. 일로 와, 안아줄게. 가자. 좀 안고 가다가 내려주면 돼요. 그렇게 힘들어? 저기 햇빛 아닌 데 가서 내려줄게. 뭐라도 와보세요. 소리에 갑자기 멘탈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막 그때부터는 막 진짜 정신을 못. 그럴 때는 안고 가요. 소만큼 5발짝 갖다 내려놨다가 또 안고 가. 30kg를요. 아, 죽을 것 같죠. 저희 딸도 막 이러면서 안고 가요. 됐어? 내려 이제. 내려 이제. 가자. 아이고 덥다.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네. 가자. 지금 임시보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 마리를. 임시보 해보니까 어떠세요? 힘들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 손 내밀어주면 정말 그 가엾은 생명이 하나 살 수 있다. 그래서 임시보호는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백구
아이들 갈 데 없는 애들 많은데 많이들 임시보호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임시보호라고 해서 정말 임시로 한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정말 보호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내가 보호자다, 그런 마음으로 임시보호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가족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젊은 부부? 아직 어린아이니까 이 세상에 많은 경험을 하고 뭐 캠핑도 하고 그렇게 살고 어떠한 경우라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이 있는 엄마 아빠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임시보호 문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임시보호를 해줌으로써 죽어야 되는 아이가 사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임시보호 문화는 참 필요한 거고 얘네들이 상처 안 받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지금 임시보호 중입니다. 저희 주황이는 얼굴도 엄청 예쁘고 애교도 많아서 함께하면은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될 거예요. 사랑도 많기 때문에 꼭 사랑이 많은 가정에 가서 행복하게 평생을 지냈으면 좋겠어요. 좋은 가족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담이에요. 보담이는 촌스러운 얼굴이 매력이고요. 이 아이도 애교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보담이도 꼭 사랑이 많은 가정으로 가서 엄마 아빠랑 꼭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강이 이리 와. 엄마, 강이. 옳지, 우리 강이. 우리 강이입니다. 우리 강이는 너무너무 순하고요. 배려도 많고 이해심도 많아요.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활동성이 있는 보호자님이 오셔서 우리 강이의 남은 견생을 행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순땅입니다. 기적의 순땅이에요. 우리 순땅이는요, 사람도 좋아하고 강아지도 좋아해요. 기적같이 기적의 살아났기 때문에 순땅이에요. 기적 같은 가족이 꼭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순땅의 마지막 기적은 좋은 보호자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입양갈 아기들 예쁘게 봐주시고요. 좋은 엄마 와주세요. 좋은 가족이 되어주세요. 좋은 가족이 되어주세요. 만 30살 박주영이라고 합니다. 네, 그냥 직장인이에요. 안고 있는 아이 누구세요? 크림이고요. 크림이는 8살 추정 중이고 공주님 같은 왕자애기입니다. 어떤 거? 인부 누나의 취향대로 공주님 옷만 입고 생활하고 있어요. 크림이는 매우 조용한 아이라서 아마 재미없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그게 걱정이에요. 네. 몇 킬로 정도 되나요?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 한 3kg? 아무래도 좀 작은 친구다 보니까 병원에 처음 데리고 올 때 2kg대가 좋다라고 하셔가지고 2kg대로 지금 돌입을 하고자 간식을 끊었습니다. 간식 끊은 지 한 2주 됐어요. 그 선물 받아서 그 노즈워크 하는 건데 자꾸 먹을 거 있는지 들이대고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다이어트 한다며? 맞아요. 먹을 거 없어요. 있는 줄 알아요. 약간 폭신한데 좋아하고 엄청 좋아해요. 그쵸. 화려한 것도 잘 좋아해요. 크림이 옷 만들어주려고 요새 미싱도 배워요. 네. 직접 만드시는 건 혹시 아세요? 여기 오면 이게 먹을 거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안 돼 절로 가. 이게 다 줄 수 없어. 안 돼 절로 가. 지금 한 달에 이제 주에 한 번씩 가서 수원 가가지고. 수원까지요? 네. 거기 선생님이 강아지 데리고 가도 되는 데라 가지고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크림 옷 너무 잘 입어요. 크림아, 거기 먹을 거 없어. 일로 와.
이리 와. 그럼 이거 입어야 돼. 그럼 입어야 돼. 입어야 돼.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자, 방금 약간 하고 있어요. just 입어. 그쵸? 약간 내복 같이. 크림이는 어떻게 인보하시게 된 거예요? 아, 실은 제가 대구 사람인데 본가에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약간 유기견 아닌 유기견? 저희 집 앞에 누가 놔두고 가셔가지고 키우게 됐는데 그렇게 강아지랑 계속 같이 있다가 혼자 이렇게 막 자취를 하니까 인스타는 다 강아지로 도배되고 그래서 한번 보러 가자 했는데 크리미가 지금 사람들을 엄청 쫓아다니는데 거기서는 사람들 엄청 피해 다니고 약간 이런 의자 뒤 약간 외진 곳에서만 계속 쫓아오더라고요. 제 다리 뒤에서 이렇게 이런 데 뒤에 이렇게 숨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뒤쪽에서. 그때는 되게 쪼꼬매가지고 털도 없고 꼬리에 털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되게 막 생쥐같이 불쌍하더라고요. 얘는 그냥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내가 책임을 져야겠다 싶어가지고 데리고 오게 됐어요. 어디에서 보신 거예요? 이미? 아니요, 네스트라고 인보랑 입양을 하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 가면 매주 토요일마다 인보나 입양이 필요한 아이들이 그 많은 인보자들을 통해서 막 오거든요. 그날 보게 됐고 이제 한 4개월 반 된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꼬리 털도 하나도 없었는데 털이 한 달에 하나씩 뭐 조금씩 나더니 지금 저렇게 핫도그 마냥 됐고. 처음에 왔을 때 꼬리가 그러면 피부병이 있었던 아니요, 그냥 못 먹어서 영양이 없어가지고 꼬리에 털이 다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영양이 없어서 이빨이 지금 2개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꼬리도 이렇게 털이 다 빠졌었는데 고양시 소재 불법 번식장에 속해 있었고 발 크기만 봤을 때는 원래는 더 클 수 있었는데 거기에 같이 구출된 친구들도 반은 이빨이 있고 반은 이가 없어요, 거의. 그리고 대부분 다 성대 수술이 돼서 지져도 이렇게 카랑카랑하지 않아요. 크리미도 그런가요? 네. 빠질 것 같은데? 좀 쪼야 될 것 같아. 보이세요? 진짜 얌전해요. 아이고, 이빨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여기 어금니 딱 2개 남아서 다행히 씹을 수 있는 정도고 듣기로는 강아지들이 잇몸으로도 좀 씹을 수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딱딱한 간식 외에는 다 천천히 모든 걸 좀 생활하고 있어요. 산책도 엄청 천천히 걷고 뛰어도 사람들 빠른 걸음 정도 속도? 그냥 이러고 놀아요. 장난감도 안 가지고 노니까 이누나 또 시작이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약간 시그니처 마냥 이러고 있어요. 입양마당에서도. 진짜 포메 같지 않은 포메를 알아가고 싶다면 크리미가 답일 수 있어요. 목욕도 잘하나요? 엄청 잘해요. 근데 드라이기 소리를 엄청 싫어해요. 진짜 막 이러고 있어요. 괴로워요. 수건으로밖에 못 닦아줘요. 이거 하면 이거 줄 거야. 알지? 오케이. 우리 대화를 겪은 거 맞지? 이리 와. 도망간다. 알았어. 그치. 옳지. 집 쫄보라가지고 기분 탓이에요. 야! 기분 탓이에요. 대구에 있는 친구는 말티즈예요. 걔는 와 진짜 말티즈 같아요. 참지 않고 발도 안 주고 옳지.
옳지. 이제 이거 차는 거 알아. 이제 이거 차는 거 알아. 옳지. 꼭 저렇게 숨어서 가져가더라고요, 한 번은. 강아지들 그거 있잖아요. 코 이렇게 하는 거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럼 앉아. 옳지. 침착하게 먹으려고 앉아 하나만 가르쳤어요. 빗질하고 눈물 파우더까지 하고. 이거 하면 새로운 간식 줄게. 자, 이렇게 봐봐. 디아 언니가 주신 추인볼이야. 일로 와. 이렇게 녹여야 되는데. 지금껏 제일 격한 반응이에요. 빗질도 이게 다인데, 근데. 짖을 수 있겠다. 안 짖네. 근데 빗질을 잘해서 그런지 털이 너무 빨리 자라요. 다시 엎드려. 근데 이제 엉덩이 하자. 엉덩이. 너무 이상해요? 다들 이렇게 빗질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싫어, 아이 싫어. 어떡하면 좋지? 너 오늘 진짜 싫은 거 또 할 거야. 옳지, 옳지. 이제 옆에 잇몸도. 탈출했어. 이제 옆에 잇몸도. 탈출했어. 하나 더 해야지. 한쪽 했으니까 한쪽 해야지. 일로 와. 그렇지. 나한테 어디 멀리 도망갔지 않네. 근데 대신에 이제 일을 안 보여줘요. 옳지. 밀가루 뒤집어 쓴 느낌이긴 한데 요새 강아지들의 핫템이 아세요? 그리고 자주 발라주면 하얘진대요.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약간 못생겨져가지고 화면에 좀 못생기게 나올까봐 그게 좀 걱정이에요. 좀 못생겼죠. 노견이라서 여름에 물을 많이 먹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북어를 꼭 물에 잘라주고 있어요. 일부러 가루처럼 그렇게 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냥 다 하면 북어만 이렇게 탁탁 쳐가지고 먹더라고요. 먹을 때 이렇게 막 건드려도 괜찮아요. 네, 아마 금방 끝날 거예요. 크리미는 산책을 안 좋아해가지고. 옳지. 가자. 나와. 그냥 벌써 그러면 어떡해. 나와. 그렇지. 벌써 그러면 안 돼. 우리 씩씩하게 걷는 거 보여드리는 거야. 혜마, 벌써 이러면 안 돼. 혜마, 벌써 이러면 안 돼. 너 왜 그러지? 하네스는 안 좋아하더라. 하네스 하면 더 아예 산책을 안 해서. 다행히 크리미가 뛰지는 않아가지고 목줄 정도로 하고 있어. 진짜 바로 되는구나. 네. 그래서 가방이 필수예요. 야, 가자. 아 예뻐, 아 예뻐, 아 예뻐. 밖에 나오니까 그래도 좀 거슬린다. 그쵸. 이렇게 자주 달래주면서 데리고 와야죠. 가자.
옳지. 아유 잘 걸어. 아유 옳지. 옳지. 아유 잘 걸어. 아우 씩씩해. 아우 씩씩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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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림이 뛰고 있어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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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잘해. 아유 잘해. 옳지. 벌써 다 했어? 30분 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덥지. 아유 목욕하기 싫어. 아유 싫어. 아유 시원해. 아유 시원해. 아유 시원해. 아유 시원해. 옳지 잘해. 아유 불편해. 아유 불편해. 아유 불편해. 아유 불편해. 아유 불편해. 다 했어. 이제 여기 있어. 네, 한번 보시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싫어해서 진짜 오랜만에 꺼내긴 했어. 어떡하지? 표정이 안 좋았어. 괜찮아, 괜찮아. 우리 씩씩하게 할 수 있어. 팔, 옳지. 우리 진짜 잘하네. 옳지. 아유 잘해. 아유 잘해. 아유 잘해. 지금 너무 신기해. 옳지. 아유 잘해. 아유 잘해. 네.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 아유 잘해. 다시 픽플레이 들어오면 좋겠어요. 옳지. 처음에는 저 혼자 사는 그 라이프랑 너무 달라가지고 아 내가 너무 섣부르게 판단을 했나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든 강아지 중심으로 삶도 바뀌고 취미도 바뀌고 하는 것처럼 근데 이게 싫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좋아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모습이 제 스스로도 좀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엄청 사랑스러워가지고 크림이 사랑스러운 모습만 보더라도 그게 다 약간 중독되는 기분이에요. 임시보호는 필요한 문화인가요? 없으면 더 좋은 문화죠. 유기견도 없고 뭐 번식장견도 없이 다 좋은 환경에만 있으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생겨난 문화가 아닐까. 헤어나 사람이랑 같이 살게 되면은 모습이 엄청 많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은 어쩔 수 없지만 필요하지 않나.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한 문화지 않나 싶어요. 저는 지금 임시 보호 중입니다. 크리미는 매우 순둥이고 번식장에서 8년 정도 살았지만 새로운 경험을 많이 쌓고 있어요. 온 가족들이 다 같이 사랑으로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집이면은 크리미가 갔으면 좋겠어요. 네스트 입양 마당은 이태원에서 하고 있고 11시부터 4시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미는 매주 있습니다. 꼭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크리미 많이 보러 와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마 짖어줘. 엄마 짖어줘. 크리미 짖지 않아요. 울지도 않고요.
후추는 임시보호하고 있는 친구고 임시보호 하고 일하는 편하게 앉으시면 앉으실 것 같아요. 아 귀여워. 담비야 재밌어? 담비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호추 인보자입니다. 이제 호추를 인보하게 된 얘기를 설명을 드리면 그 동물 단체에서 구조를 했을 때 급하게 인보처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른 인보처를 구할 때까지 단기 인보로 신청을 했었고 단기 인보를 하면서 이제 다른 인보처를 찾는 도중에 얘 사연을 알게 됐어요. 알고 보니 이제 내장칩이 있어서 그 단체에서 주인한테 연락을 했었고 그 내장칩 주인이 이제 여자분이셨는데 전 남자친구랑 이제 강아지를 같이 키우려고 펫샵에서 2마리를 샀다가 이제 각자 1마리씩 헤어지면서 나눠 가졌고 근데 이제 그 남자친구분께서는 부모님 집에 보냈다고 했대요. 부모님 집에 보냈다까지만 그 내장칩 주인인 여자분이 알고 있던 얘기고 얘가 발견된 곳은 이제 번식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가 얘가 번식장까지 가게 됐는지 그 스토리는 사실 알지는 못하고 어쨌든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호추는 2번 유기가 됐던 거죠. 그 남자친구한테 1번, 그 부모님한테 2번. 근데 얘가 되게 착해요. 그래서 뭔가 더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제가 갑자기 막 장기부 하기로 아이고 원래 키우던 지금 강아지도 그 인보하시다가 입양하신 거예요? 네. 얘도 원래는 임시보호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신혼부부예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키우고 싶어 했고 남편은 사실 잘 모르겠다 였어서 그러면은 우리 임시보호부터 해보자. 밤비가 잘했어요. 잘했고 남편 마음에도 쏙 들었고 남편도 밤비라면 내가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잘 맞는다고 확신이 드는 밤비를 입양을 하게 됐죠. 밤비도 번식장에서 구조가 돼서 번식장이 이제 종견이라고 하죠. 이제 엄마 강아지였는데 처음에 밤비는 되게 마르고 조그맣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름이 미나리였는데 되게 아기 사슴 같았거든요. 그래서 밤비라고 지어줬는데 지금은 약간 밤비보다는 푸우에 더 가까운 지금 뽀동뽀동해지니까. 네, 포동포동했었어요. 사람을 엄청 좋아하네. 네, 사람을 엄청 좋아해요. 왜 이렇게 뒤졌어 아까? 계속 만져달라고. 그래서 약간 처음부터 유기견인가 했었던 게 이제 밤비도 번식장에서 구조되고 후투도 번식장에서 구조가 됐는데 둘이 너무 다른 거예요. 밤비는 처음에
사람들을 다 너무 무서워했었거든요. 거의 집에 누가 손님이 오면은 무서워서 오줌을 막 질질 싸고 그랬었어요. 근데 호추는 너무 그냥 뭐 동물병원에 가도 간호사 선생님도 좋아하고, 진짜 얘는 이제 처음부터 배변 훈련도 다 돼 있었고 앉아도 하고 손도 하고, 그래서 얘는 누가 키우던 강아지 같은데? 라는 생각을 사실 처음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랬었죠. 그런 거 들었을 때 좀 기분이 어떠셨어요? 일단 강아지를 키우겠다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도 어떻게 헤어진다고 버리지? 그 부분은 어떻게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거랑 강아지랑은 사실 별개잖아요. 그래서 헤어진다고 해서 뭐 반지 버리고 무슨 뭐 받았던 선물 버리고 이런 것처럼 강아지도 버릴 수 있는 건가? 얘는 어쨌든 그런 물건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좀 앉아있는 거 보기 힘든 것 같은데. 호추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앉아, 앉아, 앉아. 호추 앉아. 아니야, 아니야. 앉아봐. 밤비 앉아. 왜 그러지? 안아서 무릎에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걔가 근데 아직 입냄새가 좀 나요. 추는 일단 말을 너무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되게 뛰어나고 보호자가 뭘 원하는지 이렇게 항상 뭔가 주시를 하고 눈치채려고 하고 관심이 많아요. 자, 이리야. 둘이 거의 침대 위에서 생활을 하고, 이쪽이 후추고 저쪽이 밤비거든요. 후추! 내려가! 내려가!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라고 하면 내려갑니다. 후추 자리로 가봐. 내려와. 내려와. 이렇게 말을 잘 알아들어요. 그냥 훈련을 시킨 게 아니고 그냥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호추는 삑삑이 잘해요. 삑삑. 밤비는 공 좋아하고 호추는 삑삑이를 좋아합니다. 밤비야, 이리 와봐. 목걸이 빼고 싶어가지고 지금. 밤비야, 이리 와봐. 아이고, 그게 뭐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목걸이 해야지. 이따 산책도 나갈 건데. 째려봤어. 아니, 왜 그러지? 알았어. 아니, 가만히 있어야 빼주지. 됐어? 산책 갈까? 산책 갈까? 호추가 산책을 잘 못할 줄 알고 HRS를 샀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산책을 너무 잘해서. 원래 막 하네스 벗고 도망갈까봐 HRS가 좀 좋다 그래가지고
저걸 샀었는데 아이고 가자. 여기 오는 걸 안 하잖아요. 바로 그냥 들어가고. 네. 보통 여기를 통해서 저쪽 공원으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미끄럼틀 탈 수 있고. 네, 호추 미끄럼틀 잘 타요. 처음에는 막 본인이 혼자 막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미끄럼틀도 타려나 하고 올라가 봤는데 잘 타더라고요. 호추, 이리와. 옳지. 옳지. 가자. 가자.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아, 한 번 더요? 여기서도 잘 타는데 여기는 코스가 좀 더 길어가지고 그치? 엄청 빨라서 제가 쫓아가야 돼요. 삐끗. 가자. 그치, 화장실. 네, 둘 다 알아요. 선비도 들어가. 네, 기다려.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참아요. 사람 눈을 엄청 잘 쳐다보네요. 밤비 지금 간식 달라고. 간식 좀 줘볼까요? 여기 앉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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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비 손. 밤비 가져가. 후추. 기다려. 후추 손. 이쪽 손. 이쪽 손. 이쪽 손. 이쪽 손. 밤비 거 밤비 거 먹으러 가는 걸 거예요. 기견에 좀 관심이 있으셨나요? 원래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결혼 준비하면서 좀 본격적으로 찾아봤던 것 같고 저희 이제 어머니가 강아지 입양 하고 싶다고 해서 그때 조금 알아봤었는데 그때는 자세하게 알아보지는 솔직히 않았던 것 같아요. 유기견 입양 인척하는 펫샵들이 되게 많았는데 유기견 보호소라고 해서 찾아가 보면 실제로는 강아지를 파는 가게인 경우가 있습니다. 파양견의 문제점을 늘어놓고 다른 강아지를 사라고 추천합니다. 저 어떤 아이 보러 왔는데요 해서 갔는데 그 아이가 없고 다른 유기견들이라도 볼 수 있나요? 해서 가면은 이제 큰 사이즈 강아지들만 보여주고 그러다가 저희가 생각했던 강아지보다 너무 사이즈가 커요 하면은 애기 강아지들 있는 데로 데려가더라고요.
정말 뭐 2개월 된 아기 강아지. 결국에 펫샵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게 왜 이렇게 돼 있는지도 잘 몰랐었고 이제 밤비 임시보 하면서 좀 본격적으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환경이 조성이 돼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좀 제대로 알게 됐어요. 가족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분이나 임시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분들 유기견 입양하면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해주는 거는 어려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애기 강아지를 데려오면 쉽냐? 그건 또 아니긴 하거든요. 그건 그거대로 그 나름의 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어려운 점들은 다 분명히 조금씩 있고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입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호추 임시보호 중입니다. 평소 성격은 차분한 성격인데 뭐 미끄럼틀 탄다든지 뭐 공놀이를 한다든지 이제 야외 활동은 또 밝게 잘하는 친구여서 어떤 가족을 만나도 사실 좋을 것 같아요. 매주 토요일 입양마당에서 호추 직접 보실 수 있고 호추 개인 임시보 인스타 통해서도 호추 매력 보실 수 있으니까요.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호추 가족이 돼주세요. 이 아이가 혹시 지금 임시보? 네, 맞아요. 괜찮아. 꼬리는 흔들면서. 궁금한데, 그치? 괜찮아. 이 이름이 뭔가요? 덕팔이요. 너무 다 뺏기고 양보하고 너무 착해서 좀 강하게 자라라고 덕팔이로 지었어요. 외모 짖거나 뭐 그러진 않네요. 네. 낯을 가리긴 하는데 이렇게 남자를 좀 무서워해요 일단. 보통 친해지는데 얼마나 걸리죠? 간식 주면 바로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요? 네. 어? 어? 간식을 안 먹어? 낯이 야. 많이 가리네. 왜 그러지 오늘? 가져와서 먹어. 야, 왜 그래 덕팔? 많이 무서운 거 많이 없네. 무서워? 왜? 저는 덕팔이를 임보하고 있는 24살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아이가 25 중인 아이가 맞나요? 네, 맞아요. 덕팔이는 고물상 방치견 엄마 강아지로부터 구조된 새끼 중에 한 마리예요. 하남시 재개발 구역에 방치되어서 약간 짬밥 이런 거 먹고 지내던 강아지였어요. 거기에 어쨌든 계속 놔두면 이 아이가 살 거라는 보장도 없고 또 엄마 강아지는 또 사상충 때문에 이제 치료도 해야 되는 상태였고 저 아니면은 얘는 살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덕팔이랑 덕팔이 동생인 시도를 임시보호하게 되었어요.
근데 시도는 이제 입양전제 임보처를 찾아서 갔고 덕파리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임시보호는 덕파리가 처음인가요? 아마 한 15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번째요? 네. 네. 근데 다들 막 기간이 길거나 이러진 않고 제일 길었던 아이가 6개월? 6개월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돌보셨던 아이들은 다 입양을 갔나요? 그러면? 네, 다 좋은 집 찾아갔어요. 가족 찾아준 애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친구 있을까요? 라임이라는 친구인데 저기 저 아이, 저 그림에 있는 작은 아이, 저 아이는 지금 텍사스로 입양을 갔는데 진짜 사고를 진짜 많이 쳤어요. 벽지 뜯고 전선 물어 뜯고 아직도 집안에 그런 흔적이 되게 많은데 진짜 이만할 때 와가지고 거의 다 커서 갔어요. 제일 오래 데리고 있었다 보니까 기억에 제일 남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아이들을 임보하다 보니까 진짜 좋은 가족 만나서 잘 사는 게 원하는 이상적인 일이라서 덕파리도 좋은 가족 만나서 피곤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덕파리의 매력을 좀 어필해 주실 수 있나요? 덕파리 공놀이를 진짜 좋아해요. 공을 주면 드리블을 하거든요. 드리블을 한다고요? 지른다. 덕파리가 입양을 못 갈까 하는 걱정이 있으신가요? 요즘 진짜 길 가서 산책하는 강아지만 봐도 대형견 보기 사실 힘들잖아요. 덕파리는 이 주둥이가 까만색이어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귀여운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무서운가 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외모 때문에 못 갈까 걱정하는 것도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성격, 이런 낯가리는 경계하는 성격 때문에 입양을 못 갈까 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사람 많은 데로 일부러 산책하려고 하고 낯선 사람한테 간식 달라고 부탁드리기도 하고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앉아. 엥? 옳지. 됐어? 옳지. 삑. 옳지. 콕. 드리블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공이나 저런 천 같은 담요 같은 걸 물고 손으로 이렇게 드리블을 해요.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보여주면 안 될까? 산책 알아듣나요? 네, 가자 하면 알아들어요. 덕파리 산책 갈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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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거는 마킹하는 애기들이 뭐 전봇대나 이런 기둥에 많이 하잖아요. 부식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잔디 죽지 말라고 물 뿌려요. 덕파리 데리고 산책할 때 조금 많이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나요? 다른 강아지 보면 엄청 낑낑대거든요, 덕파리가. 상대 강아지 보호자분은 이제 공격하려고 하시는 건 줄 알고 되게 많이 막
돌아서 가시거나 피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덕파리가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좋아한다고? 네, 여기 바로 여기거든요. 끌고 가진 않네요. 네, 이것도 진짜 연습 많이 한 게 제 옆에서 걷게 하는 연습을 되게 많이 시켰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고. 뭐 있어? 진짜 엄청 좋아하네. 네, 병원을 진짜 좋아해요. 지금 들어가고 싶어서 깬 네. 거예요? 언제부터 이랬나요? 모르겠어요. 처음 왔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덕파리 임시보호하는 그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떡해. 아니야. 아이고. 기분 좋아서. 지금 어이구. 됐어? 됐어? 수가 더 있나요? 저기 간식집 하나 가면 끝이에요. 뭐야? 좋아하는 거죠? 네. 자주 보는 애들인가요? 간식 사러 올 때 가끔씩 봐요. 네. 어머나. 오, 안녕하세요. 오, 기분 좋아. 공을 줄 때부터 저를 다 그러잖아요. 네. 저도 어느 순간 발견한 거라가지고 그 뒤로 이렇게 공 2개 주면은 드리블 하면서 녹아요. 덕파리는요, 진짜 귀여운 짜장 주둥이를 가졌고요. 덩치도 크고 주둥이도 까매서 사람들이 무섭다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자기가 소형견인 줄 아는 그런 대형견이거든요. 소형견보다도 훨씬 더 얌전하고 다른 강아지들하고도 문제없이 잘 지내고 낯은 가리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주는 간식도 잘 받아먹고 그런 착한 강아지거든요. 많은 임시보호들을 해보셨잖아요. 네. 임시보호라는 문화는 계속 필요한 문화일까요? 덕파리의 경우도 그렇지만 임시보호를 찾는 아이들이 보호소에서 안락사 직전에 구조가 되거나 번식장 이런 곳에서 구조가 된 아이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회화나 기본적인 교육들만 제대로 받아도 문제없이 사람들이랑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임시보호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입양은 조금 부담스럽고 임시보호를 해볼까? 약간 이런 마음에 시작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입양만큼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임시보호 중입니다. 저희 덕팔이 진짜 귀여운 매력도 많고 생긴 건 이래도 진짜 착한 아이거든요. 덕팔이랑 시간 많이 보낼 수 있는 가정의 입양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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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임시보호 출연하신 분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라는 허스키를 임보하고 있는 김호진이라고 합니다. 이제 6개월 되고 있는 걸로 추정되고 있어요. 에드? 6개월이면 한창 호기심 많고 네. 날라다닐 시기일 것 같은데. 근데 이 친구가 다른 애기 강아지에 비해서 엄청 차분한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막 산책 나오거나 다른 친구들 만날 때도 엄청 놀고 싶어서 달려드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야. 사람 좋아하나요? 네, 사람 엄청 좋아합니다. 만져주는 거 좋아하고. 너무 예뻐. 이빨 빠진 지가 얼마 안 돼서 옷소매나 이런 데 좀 물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야. 제가 아는 바로는 대전의 한 가정집 옥상에서 8월 달에 구조가 됐고요. 가정집 옥상에서 그냥 여름인데도 그늘도 없는 곳에서 철창에 갇혀서 그냥 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허스키라서 더위에 엄청 취약한데 그 땡볕에 거의 죽어가던 친구가 발견된 거라서 5 형제들이랑 같이 구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소바이 팀에서 구조를 한 게 3친구였고요. 그 3친구 중에 에드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같이 구조된 그 3형제 중에 2친구는 가정 임시보호를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애드만 임시보호 문의도 없고 입양 문의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카페를 만들면서, 애견 카페를 만들면서 원래부터 입양센터 같은 느낌으로 유기견 친구들이 입양 갈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었어요. 네, 그러던 중에 소바이라는 보호단체랑 이제 협업을 하게 돼서 그 단체에서 구조된 친구들 중에 몇몇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제가 임보하는 식으로 진행하게 됐어요. 그러면 에드가 처음이 아니신 거예요? 에드가 처음이에요. 그 처음이 이제 에드로 시작된 거고요. 그리고 저희 카페에 에드 말고 다른 친구들도 지금 3친구 더 같이 있어요. 지금 입고 계신 옷이 매장 옷인가요? 네, 저 일할 때 입는 근무복입니다. 저희는 대형견은 받지 않고요. 소형이랑 중형견만 받아요. 아직 애기라서 저희가 데리고 있을 수 있고요. 여기서 몸집이 더 엄청 커지면은 저희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든 입양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신청을 하게 된 거거든요. 에드, sit, 에드, sit. 오, 영어로 가르치시는구나. 혹시라도 해외 입양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해외 입양도 지금 힘든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아, 왜요? 해외 입양도 이제 완전 갓난애기 아니면 엄청 예쁜 아이들 막 이런 아이들로 가려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신청을 막 해보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답변이나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애들 너무 예쁜데? 그쵸? 실제로 보신 분들이 다 그 얘기 하시거든요. 실제로 보면 되게 착하고 사람 좋아하고 그냥 허스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청 입양 문의가 없어요, 아예. 영권이에요? 네, 영권이에요. 애드요? 보시는 것처럼 아직 애기여서 천방지축이고요. 사람 엄청 좋아하고 강아지도 엄청 좋아하는데 또 말도 되게 잘 들어요. 엄청 똑똑한 편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예절 교육이나 이런 걸 제가 시키고 있어요. 선? 옳지. 애들? 선? 옳지. 그리고 밥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지금도 제가 이 주머니에 손만 들어가면은 집중을 엄청 잘하거든요. 여기서 사료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 뭔? 산책할 때 자주 만나시는 보호자분이세요. 애들 엄청 예뻐해 주시네. 개를 좋아하는 것보다 보호자분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애가? 원래 그래 단식 주니까 저도 임시보호 했다가 입양도 했어요. 그리고 얘도 유기견이고 집에 파양견 있어요. 막 일을 하니까 놀고 싶대. 얘는 4살이고 얘는 아직 애기라 갖고. 아이야. 네, 근데 젊으신 분이고 지금 자기 사업하면서 이렇게 임시보호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거 보시면 좀 어떠세요? 멋있고 정말 뭘 도와주고 싶긴 한데 도움이 얘를 이뻐하는 걸로. 정말 저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갱년 시작될 무렵에 이 아이가 왔거든요. 되게 심적으로 힘드실 때. 네, 그쵸. 모든 저 강추예요. 저는 갱년기 50, 강추예요. 60대 강추예요 정말. 아빠들은 술 안 먹고 일찍 들어오고 엄마들은 다시 생명이 오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니야. 임보자님은 처음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이런 거를 만들고 싶었던 거는 이제 노을이라는 친구 얘기를 듣고 나서 좀 생각이 난 거거든요. 그 노을이라는 친구가 애견 카페에서 입양이 된 친구거든요. 그렇게 해서 입양이 나가는 판로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제가 직접 구조를 하기에는 해본 적도 없고, 나는 이제 장소와 아이들이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보호단체랑 같이 해서 한 친구라도 더 그래도 가능성을 높이려면 그런 판로를 하나라도 더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게 됐어요. 애도 산책 좀 시켜볼까요? 네, 같이 가시죠. 아까 카페에 네. 다른 임시보호견들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이 친구 말고 새 친구가 더 있어요. 그 친구들도 보러 가도 될까요? 네, 그럼요. 같이 오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애들은 어디 있나요? 애들은 위에서 산책하고 좀 쉬게 하고 왔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있는 강아지들 사진이 여기 있는 친구들이 저희 상주견 친구들이고요. 2친구만 제가 원래 키우던 애들이고요. 나머지 5마리는 일반 가정에서 키우다가 각자의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된 친구들이어서 제가 데리고 온 친구들이에요. 지금 쪽이 모여있는 새 친구예요. 저 옷 입고 있는 친구까지. 이 친구가 애들 다음으로 온 라이라는 친구거든요. 라이? 라이는 구조된 지 좀 오래됐어요. 23년에 구조가 됐고 가정 임보로 계속 지내다가 원래 있던 임보 기간이 끝나서 저희한테 넘어오게 됐고요. 이 친구는 아가라는 애기예요. 나이는 8살이고요. 아렌이라는 친구인데 이 2친구가 저번 주에 왔어요. 둘이 같은 번식장에서 구조된 친구여서 의지를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쁘게 생기고 성격도 좋은데 인본 무늬가 없는 거예요. 또 소바이 대표님 댁에서 계속 데리고 있던 친구들이거든요. 저희 쪽에서 사람들을 만나보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주셔가지고 저희한테 오게 됐습니다. 아가 같은 경우는 성격이 엄청 활발한 편인데 아렌이랑 같이 저렇게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렌이도 친해지면 엄청 애교 많이 부리고 사람 좋아하는데 여기가 이제 낯설다 보니까 아이 왜? 이 친구는 저희 데이케어 이용하는 손님 강아지들 중에 이제 사회성 좋은 친구들은 여기서 같이 놀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아빠고 얘가 아들이에요. 땡칠이랑 태기. 얘가 저희 마스코트입니다. 얘는 이름이 뭐야? 봉구예요. 봉구요? 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라이는 좀 생각보다 소심하네요. 라이도 엄청 소심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낯선 사람 만나는 거에도 적응이 좀 됐는지 처음 본 사람들한테도 애교 많이 부리는데 처음 왔을 때는 진짜 소심이었어요. 인보아이들 처음 도착했을 때 좀 특별히 신경 써주시는 게 있나요? 그럼요. 우선은 공간에 대한 적응이 우선이기 때문에 처음 왔을 때 저희 아이들이랑 바로 만난다든지 낯선 사람이랑 바로 만난다든지 이런 거는 아예 못하게 하고 있고요. 와서 하루 이틀 정도는 그냥 아이들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냄새 맡을 수 있게 하고 돌아다닐 수 있게 하고 최대한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편이에요. 아가, 일로 앉아. 12, 13, 14, 15. 오늘 18마리 있는 것 같아요. 네. 8시에 오픈을 하면 호텔 하는 친구들이랑 저희 상주견 친구들, 인보하는 친구들 아침 다 먹이고 기본적으로 자면서 뭐 더러워진 거 있는지 몸 상태 체크하면 바로 산책을 나가요. 씻고 하면 10시 반? 11시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눈 감았다 뜨면 다시 8시가 되니까 네. 쉬는 날이 없습니다, 지금은. 일반 손님들이 와가지고 같이 놀다가 보면 또 유기견 하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유기견 친구들도 이렇게 예쁘고 애교 많은 친구들이 많은데 펫샵에서 살려고 하다가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저는 지금 임시보호 중입니다. 에드는 이제 6개월 되고 있는 퍼피 허스키인데요. 애기인 거에 비해서 엄청 차분한 편이고 하지만 또 당연히 애기니까 천방지축인 면모도 있고요. 에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케어를 좀 많이 해주실 수 있는 집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라이랑 아가랑 아렌이는 똑같아요. 나이가 셋 다 많은 친구여서 입양 확률이 높지 않다고 현실적으로 보고 있어요. 끝까지 찾지 못하면, 좋은 집을 찾지 못하면 여기서 마지막까지 돌볼 생각으로 데리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애교도 너무 많고 금방 적응할 수 있는 친구들이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연남동에 있는 멍타쿠 애견 카페거든요. 저희 오시면은 사진이나 영상보다 실제로 봤을 때 훨씬 더 귀엽고 훨씬 더 애교가 많거든요. 꼭 한번 오셔서 만나봤으면 좋겠고요. 입양의 고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만나러 많이 놀러 오세요. 안녕. 아렌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준이가 잘 안 찾는데 네, 낯설어서. 아, 네. 제가 깜찍인가요? 네, 여기 짖는 친구. 개가 엄청 많네요. 네, 저희가 원래 3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깜찍이 먹은 거라서.
한번 이름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얘 모하고 얘가 엄마예요. 네, 그리고 얘가 아들 고미. 얘가 탄이 딸. 아들 딸이고 깜순이. 네. 모하가 이제 시골 떠돌이로 살면서 얘네를 낳은 거예요. 사람과의 유대가 없이 그냥 떠돌이로 태어나서 떠돌이로 산 케이스인 거죠. 모아가 처음 왔을 때 사람하고의 사는 걸 배우는 과정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목줄도 안 됐고 이제 적응이 되게 어려웠는데 깜순이 얘기를 들었는데 딱 모아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쟤는 한번 겪어본 집에서 인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인보를 먼저 이제 얘기를 해서 데려온 거였거든요. 네, 깜순이 임시 보호하고 있는 인보자고요. 깜순이가 제일 마지막에 와서 떠돌이 생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좁은 데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살짝 경계하긴 하는데 입질 같은 것도 전혀 없고. 네. 모아는 실제로 물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저희가 6개월 동안 외출도 안 되는데 훨씬 적응도 빠르고 되게 머리가 좋아요, 깜순이가. 자기가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판단이 드는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그게 없고 이제 루틴이나 애들이 하는 거 보고 저거 해도 되는 건가 싶으면 이제 하고 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안 하더라고요. 나이는 몇 살 추정? 한두 살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애기긴 하죠. 애기가 애기를 낳아서. 네. 구조자분이 맨날 산책 가면서 얘가 이렇게 자꾸 오는 거예요. 애들한테 놀자고도 오고 인사하러 왔대요. 근데 애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누가 풀어 키우는 개가 아니고 그냥 진짜 떠돌이 개였던 거예요. 키울 수도 없고 해서 이제 아무래도 바로 새끼들 먼저 입양을 보내자 하고 이제 새끼들을 인보해 주셔서 입양을 다 이제 많은 도움을 받고 보냈어요. 근데 얘를 그냥 두면 또 새끼를 계속 낳을 거 아니에요, 무한으로. 얘를 중상화를 시켜서 다시 풀던지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포획을 시도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새끼들 인보하셨던 분들이 모금도 해주시고 쟤를 포획 시도를 했던 거예요. 정말 다행인 건 바베시아는 안 걸렸는데 그 외에 모든 찐득이 질병이 다 있었어요. 3마리 키우면서도 못 봤던 양의 찐득이를 얘한테 다 봤어요. 정말 검은 콩만한 진드기가 막 우수수 등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초반에 격리를 좀 더 시켰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혹시나 애들이 진드기 매개로 같이 그렇게 될까봐 진드기가 어느 정도 다 떨어져 나올 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 완전히 격리시키고 체크를 해야 되긴 하지만 사상충이랑 찐드기 치료는 다 끝났고요. 이제 키트 검사만 한번 체크 겸 한번 해보면 되고 활력 징조로 아이들 아픈 거 많이 체크하잖아요. 전혀 아픈 데 있어 보이진 않아요. 네, 너무 잘 뛰고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자고.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네,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고미가. 네, 걔한테는 조금 예민한데 사람 너무 좋아해서. 깜순이 너무 얼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네네. 간식 하나 들고 왔는데 네네, 주셔도 돼요. 간식 한 번만 더 줘야 될까요? 깜순이도 먹을 거는 지지 않는데. 예. 곰. 받을 때 되게 조심스럽게 먹네. 손가락도 안 껴놓고. 근데 간식 보고 있는데도 애들이 딱 질서가 맞춰져 있는 게 맞아요. 다견이다 보니까 교육센터도 많이 다니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거 상상을 못 하시는데 거의 맹수였거든요, 초반에. 근데 깜순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들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들리고 안으면 안는 대로 안기고 안 되는 건 얘네가 신호로 주면 얘가 알더라고요. 네, 저희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알고 윽 하고 표시 주면 얘가 이제 눈치껏 피하고 그러면서 배운 것 같아요. 저는 깜순이 보면서 얘가 이렇게 변화해 가는 모습이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대견하고 그래서 이제는 좋은 가족을 찾았으면 좋겠고 사실 막
급하게 아무 집에나 보내기보다는 좋은 분들 만나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조금 저희가 임시보호를 조금 더 하게 되더라도 산책 같은 건 좀 자주 나가나요? 저희가 옥상에 인조잔디 깔아서 이렇게 애들 배변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면 가고 저녁에 가고 운동장을 웬만하면 가거든요. 자주. 멀어서 그렇지 양주 가서 한두 시간씩 뛰어놀고 오고 깜순이 초반에 좀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만들고 싶어서 더 자주 갔었어요. 그래서 일어나면 가서 놀다가 이제 한두 시간 놀고 집에 데리고 오고 네,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가자. 아마 곰탄이가 안 오긴 할 텐데. 모아 되게 좋아해요, 여기 옥상 공간을. 네, 오면은 일광욕도 하고. 네. 얘는 좋겠네. 옥상에 자기들 전용 공간이 있다는 게. 아, 그래. 전 좀 미안해가지고 사실 좀 되면 그냥 진짜 잔디도 깔아주고 싶은데 관리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원래 임보는 얘 오고 나서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왜냐면 이미 저희 집은 포화하고 제가 책임져야 될 개가 3마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도 노견이 되면 병원비도 생각해야 되고 뭐 여러모로 생각을 할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깜순이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얘가 이렇게 힘들게 잡았는데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잃어버리면 이게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더 신경을 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히 그냥 손 원래 잘 타는 애들은 어디 임보 가도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모아 케이스를 저희가 겪어본 후로는 이런 케이스는 모르시는 분이 데려가면 얘 무는 개다. 모아 같은 경우도 그랬을 거라면 무는 개다. 맹견이다.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데려오고 싶었던 게 있어요. 오해가 오히려 이제 얘한테 낙인이 돼서 더 안 좋은 케이스로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데려온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너무 훌륭해가지고 쟤는. 솔직히 깜순이 저희 기준 너무 훌륭한 강아지였어요. 모아 예상하고 데려왔는데 모아 한 10분의 1도 손이 안 간 것 같아요. 네. 하나. 뭔데? 이거 뭔데? 쓰는 거야? 몸이 원래 물고 와요. 항상 방길 때. 모아 이리 와. 깜순? 오, 줬어. 아무한테는 안 주는데. 거의 자랑만 하고 뺏어가는데. 가자. 탄이 안 돼. 탄이 들어와. 탄이 이따 나가. 아, 이제 꼬리가 올라가네. 네, 제가 진짜 깜순이 매력 중에 하나, 저 꼬리 버드나무처럼 이렇게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걸으면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맨날 엄청난 장식터를 타고났다고. 근데 산책 예절 엄청 좋네요. 모아나 깜순이나 목줄 훈련을 좀 초반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산책을 따로 가르칠 게 없이 줄 당김도 없고 지켜서 걸을 줄 알더라고요. 둘이 또 안 엉키고 걷기 쉽지 않은데. 맞아요. 둘이 할 때가 제일 편해요. 다르지 않아요, 아까랑 애들? 따로 산책 교육을 시키신 건 아니시죠? 전혀요. 모아 깜순이는 전혀 없고 곰탄이는 시켰어요. 네. 근데도 얘네가 더 잘하네. 완전 잘하죠. 비교도 안 되죠. 곰이는 여기까지 잘 못 나와요. 여기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여기 안 좋아하더라고요. 네. 이는 왜 두 개를 사고 계시는 거예요? 얘네 같은 경우는 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핸즈프리 줄 몸에 거는 거랑 해가지고
저희 강아지 데리고 나올 땐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임보견은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신랑 취미가 덕질이어가지고 네. 애들 옷에 막 뭐 붙여주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그냥 쟁일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네 거뭐 다 들고 오노.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당신인데? 아마 자기한테 뭔가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걸 파악하면 금방 또 괜찮더라고요. 원래 저희 애들 까면서 이렇게 아, 깜순인가요 지금? 이게 깜순이에요. 이게 깜순이. 저희 애들하고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25 티셔츠. 그거 다 신랑이 만든 거예요. 집에서 취미로 강아지 굿즈 혼자 계속 만드는 네, 사진도 저런 거 다 신랑이 카메라 장비 되게 좋은 거 있거든요. 내가 찍은 거랑 취미로 했는데 어쨌든 옷은 입는 거고 하는 거니까 한 거긴 한데 거의 그냥 저희 삶의 전반에 걔가 준 거 같아요. 이제. 사실 깜순이 아니면 이렇게 노출을 부끄러워서 안 하려고 했는데 깜순이 너무 매력 있는 강아지라서 좋은 엄마 만났으면 좋겠어가지고 네. 이렇게 생긴 아이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말하거나 뭔가 행동할 때 골똘히 보는 눈이 있어요. 그게 너무 눈이 예뻐가지고 이 실물 보시는 분들은 다 그거에 너무 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선 똑똑하고 무던하고 손 많이 안 가는 강아지라서 너무 무던한 게 저희는 장점 중에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손 잘 타요. 이제 익숙해지면 먼저 와서 손길을 원할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4마리가 오니까 조금 지금은 손길을 양껏 못 받긴 하는데 한 번씩 먼저 만져달라고 올 때도 있긴 해요. 요즘에. 저는 지금 임시보호 중입니다. 깜순이는 되게 독립적인 아이라서 손도 많이 안 가고 사람을 쳐다보는 눈도 예쁘고 쳐다보면서 되게 예쁜 아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엄마 아빠 만나서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깜순이가 정말 예쁜데 오늘 카메라 보고 긴장해서 그런지 본 모습을 안 보여줬는데 진짜 보면 볼수록 너무 예쁜 강아지예요. 이런 털 하나하나가 너무 예쁜 아이라서 네, 깜순이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깜순이 예쁘게 봐주세요. 집에 다른 사람이 처음 들어와서 좀 놀란 것 같아요. 괜찮아. 카메라에 좀 놀란 것 같아요. 앉아. 앉았어? 엎드려. 오. 이름은 봄이에요. 봄이. 네. 몇 살이에요? 지금 11개월이고요. 곧 1살 돼요. 나도 없어. 안녕하세요. 저는 봄이 임보자 윤수빈이라고 합니다. 빵야. 에이, 빵야. 봄이 빵야. 직접 다 가르치신 거예요? 손하고 앉아는 배워왔고요. 이전에 느려랑 빵야는 가르쳤어요. 봄이가 여기 오기 전에 훈련소에 좀 있다가 왔어요. 원래는 이제 어릴 때 보호소에서 입양이 돼서 보호자님이 계셨는데 보호자님께서 이제 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구조가 돼서 임보를 갔었는데
인보처를 다시 여러 번 옮겼어요. 너무 에너지도 많고 분리불안도 있었고 사람을 보면 너무 좋아서 신효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옮겼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11개월인데 그러면 1년도 안 된 사이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6개월 때 구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훈련소에서 훈련도 받고 집에서 좀 많이 차분해져서 이제 신효나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인보처로 들어가면 자꾸 나오는 일이 반복되니까 단체에서 좀 인보 심사할 때 까다롭게 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훈련소에 한 2번 정도 찾아가고 나서 인보 시작했어요. 사실 집에 지금 강아지가 한 마리 더 있긴 한데 방에 있거든요. 나와, 가자. 한식 먹을까? 잔태가 제 첫 인보견이에요. 그래서 이제 입양돼서 같이 살고 있어요. 작년에 이제 인보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인보하고 3개월 뒤에 이제 해입양 간다고 했었는데 제가 해외입양 못 보내겠다고 입양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인보를 지금 쭉 하고 있어서 보미가 4번째예요. 네. 둘이 그러면 잘 지내나요? 엄청 잘 지내요. 그냥 둘이 완전 단짝이라서. 이걸 더 줘. 네. 앉아. 그렇지. 아니야? 엄마 까다로워라. 오늘은 이거 아니야? 알았어. 봄이 이거 줄까? 이거 줄까? 이거 줄까? 실컷 놀더니까 만져주니까 좋은데. 내려가 봐. 응? 아니야? 약간 졸리면 이렇게 눕더라고요. 의사 표현이 확실하네. 네, 맞아요. 듣기로는 분리불안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 제가 나가면 1, 2분 정도 낑낑거리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같이 지낸 친구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단태가 독립적인 성향이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이고 반가. 엄마 자고 있었어? 자고 있었어? 그 약간 분리불안보단 고립장애였어요. 분리불안은 이제 자기가 신뢰하는 보호자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증상인데 고립장애는 자기 혼자 남겨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가끔씩 그러긴 하는데 괜찮아요. 네. 확실히 다견 과정이 좋기는 하고. 네. 아니면 사람이 상주하거나. 그 고립장애가 있다는 게 조금 그 전에
겪었던 일 때문일 것 같은 생각이 자꾸 그렇죠. 들어가지고.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비켜줄래 좀. 저는 지금 임시보호 중입니다. 보미는 지금 11개월 여자아이고요. 에너지가 많고 애교도 많아요.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무릎강아지고 한 살 돼가면서 좀 차분해지고 있어요. 가리는 것도 없고 어릴 때 조금 상처될 만한 일도 있었는데 그런 거는 전혀 개의치도 않고 이렇게 밝은 성격으로 잘 지내고 있으니 같이 어릴 때 상처를 좀 보듬어 주시고 사랑을 보살펴 주실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봄이 가족이 되어주세요. 얘가 임시보호견인가요? 네네네네. 아 꼬리가 바짝 내려가 있네. 엄마 괜찮아? 괜찮아? 로미야 이리 와. 로미 이리 와. 괜찮아? 이거를 이렇게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겁먹었어. 네. 수정? 카메라 무서워하지? 안녕하세요. 저는 로미 임시 보호하고 있는 임시 보호자입니다. 옆에 분은 누구시죠? 돌보하고 있는 저희 딸. 그럼 지금 옆에 있는 아이가 로미인가요? 네. 로미는 일단은 예쁘고요. 나가면 너무 예쁘게 생겼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다리도 길고 꼬리도 멋있고 그러고 일단 좀 착해요. 모든 강아지들을 자기가 다 무슨 엄마처럼 이렇게 끌어안는다는 느낌? 그만큼 얘가 그 친구들을 되게 잘 맞춰줘요. 로미는 어떻게 데려오게 되셨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봉사를 가는 농가주택에서 발견을 해서 맨날 가서 보면 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목이 쫄려 있거나 아니면 물도 없고 밥도 없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 로미를 구조를 해달라고 SNS 같은데 좀 홍보를 많이 했는데 로미를 좀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로미를 입양 갈 때까지 임보를 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울산까지 갔었어요. 거기서 기존 아이랑 합사도 잘 안 되고 배변 실수도 그냥 이불에다 막 싸고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와서 임시보호처나 입양처를 찾아주려고 다시 데리고 왔어요. 아까부터 옆에 저 돌아다니는 쟤는 누구죠? 저 아이도 4년 전에 어느 아파트에 버려져 있었는데 학대를 당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1년 가까이를 완전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지냈던 아이인데 이제는 많이 엄청 좋아진 케이스예요. 그럼 인보가 처음이 아니시네요. 10번 안으로는 들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마음이 아프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제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좋은 데로 갈 수 있으면 그게 저는 흐뭇하고 좋으니까 농가주택 막 굴러가지고 막 더럽고 이런 아이들 제가 다 목욕시켜서 인보처로 다 이동해주고 그런 것도 다 제가 했고 너무 막 애기 같은 그런 마음이 자꾸 저는 들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간식 이렇게 던져주면 입으로 그냥 바로 딱 받아 먹어요. 딱 받아 먹어요. 떨어뜨리지 않고 묘기 같아요. 근데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새로 상황이.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로미야 이거 하자. 지금 하나, 낮인데. 로미, 로미. 하나, 둘. 이거 봐봐, 로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 로미, 하나. 로미. 아 잘해. 순이가 할까? 순이야. 나가면 더 웃어요. 로미 오늘 개 탔네. 알았어, 빨리 알았어. 나가래, 빨리 나가래. 알았어, 빨리 나가자 같이. 산책할 때 달라지는 순. 누가 보면 산책하시는 줄 알겠어요. 맨날 나가는데도. 알았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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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둘이가 사람 있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맨날 이렇게 사람 없는 한적한 길을 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뒷골목으로 다니는 거예요. 일로 와, 일로 와. 로미야, 여기 순돌이 보고 가자. 순돌. 아, 여기 유기견 아이가 아파트 들어와서 여기에 은신처로 지내고 있는 곳이거든요. 순돌. 순돌아. 순돌아. 요즘에 포획하려고 밥을 안 주고 있거든요. 이 안에만 주고. 그러니까 얘가 배가 고프니까 나갔나 보다. 이거 직접 다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 다른 엄마가 또 하고 이제 같이 지금 하는 건데 이거 이렇게 이거 써놨거든요. 뭐 주지 말라고. 그래야지 이 포획들 들어가니까. 순돌. 순돌. 순돌아. 나무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거든. 순돌아, 여기 있네, 순돌이. 어디? 요 안에 있다. 들어있잖아. 여기 자고 순돌아, 있다. 이리 와. 이 안에 있었구나. 순이 왔다, 순이. 순돌? 순돌아? 나무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거든. 순돌아, 여기 있네, 순돌이. 어디? 요 안에 있다. 들어있잖아. 여기 자고 순돌아, 이리 와. 이 안에 있었구나. 순이 왔다, 순이. 이리 와.
이쪽으로 와. 왔다. 순돌아 이리 와. 순돌이한테 가자. 순돌. 아이고. 순돌. 순돌이도 낯설어. 순돌아 너도 방송 타자. 순돌아. 아파트 단지에 들어와서 한 8개월 정도 살은 것 같아요. 누가 저 개천에다가 아기 때 버렸나 봐요. 오다 이제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들깨라면 얘가 여기까지 들어왔을까 좀 저는 그게 의문이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이 케어를 했으니까 얘가 멀리 안 도망가고 이 단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지금 구조 준비를 하신 거예요? 구조 준비는 한 2달 됐어요. 그 팅커벨 그쪽 비영리 단체에 자문을 구했어요. 아이 좀 이렇게 포획하는데 좀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대표님께서 이 포획틀이 있으니 제가 한번 이거를 갖고 여기로 오시겠다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설치해 주시고 계신 거거든요. 얘가 엄청 똑똑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먹기는 해요. 근데 그 틀을 안 밟나 봐요. 음식을 넣어놓으면 먹은 흔적이 있어요. 근데 얘가 그걸 안 밟나 봐. 그걸 밟아야지 저게 내려가거든요. 순돌이한테 가자. 순돌아 이거 먹을까? 순돌? 순돌이 고기. 순돌이 고기. 순돌아 여기 고기. 응. 여기 있네 고기. 순돌이 거. 잡히지를 않아요. 이렇게 손 뻗을 거리에 있는데도 금방 도망가가지고 지금도 그냥 손 닿으면은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안 절대 안 잡혀요. 돼요. 다행히 처음에 발견하신 분이 계세요, 얘를. 그래서 밥을 계속 주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얘 잡히면 내가 얘를 입양하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나머지 주민분들이 얘를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있어요. 얘 포획하려고. 순이야, 순돌이한테 가보자. 순돌. 에이. 순이를 제일 좋아해요. 순돌이가. 뽀뽀까지 해. 거리가 있어. 따라오는 거리. 자기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따라오더라. 이 나무 숲에서 거의 대부분 있는 편이에요. 왜? 가자. 저는 여기 꼭 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산책 나올 때 보면 그 새끼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무리지어서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여기 많아요. 그래서 올 때마다 가방에다가 사료를 들고 저기다 놔놓으면 누가 먹는지는 모르는데 오면 없어져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산책을 일부러라도 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참. 이렇게 먹고 갔네. 이거 지금 임보자님이 주신 네네네. 매일매일 오면 매일매일 와서 이렇게 쏟아놓고 가면 이렇게 먹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주셨어요? 2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2년. 아니, 먹을 거 찾아 헤매는데 불쌍하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 여기 들판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저 반대편에도 또 밥을 챙겨주고 있거든요. 거기도 유기견 한 마리가 바깥으로 못 나가고 그 안에서만 그렇게 맴도는 아이가 있어요, 또. 진짜 뭐 다양하게 많이 하시네요. 애들 임시보호도 하시고. 오지랖 넓어서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갖다 줬는데 안 먹으면 저도 안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와서 보면
빈 그릇으로 놓여져 있다 보니까 안 갖다 줄 수가 없더라고요. 이리 와. 예. 친해졌어. 오늘 제가 따라다녀 보니까 되게 다양한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밖에서. 강아지들한테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그냥 못 지나치는 게 좀 있더라고요, 제가. 시간과 여유만 된다면 저는 앞으로도 계획이 뭐냐면 우리 로미도 빨리 좋은 가족이 나타나서 가면 또 다른 아픈 아이들이라든가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임시보호를 계속해서 애들이 좋은 입양자를 만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제가 좀 그게 커요. 로미가 어떤 가정에 입양을 갔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조금 부지런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아침부터 뭐 저녁까지 좀 에너지가 그분들 넘치시는 분들에게 가면은 로미도 스트레스 없이 이렇게 뭔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임시보호라는 이 문화가 필요한 문화인가요? 당연하죠. 좀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많이 겁내고 두려워하고 임보를 그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조금 더 그런 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 믹스 아이들이 더 좋은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임시보호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지금 임시보호 중입니다. 우리 로미 정말 착하고 진짜 뭘 어떻게 해줄 게 별로 없어요. 우리 로미는 사람 말을 너무 잘 듣고 너무 착하고 배려심 많고 친구들하고도 눈높이에 맞춰서 잘 놀아주고 그래서 좋은 엄마 아빠가 나타나서 우리 로미 평생 예쁘게 키워줄 분 찾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우리 로미. 그치? 너무 착해 우리 로미. 지금 가는 집 아이들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아 지금 그 봉사 다니면서 제가 구조해갖고 온 아이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지금 1달 반 정도 됐거든요. 6마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지금 임시보호하고 있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실례합니다. 여기 오줌 쌌다. 사람 오면 이렇게 계속 써요. 미치는 거야. 누가 사는 거예요? 다. 어떻게 돼? 예, 뒤돌아서면 애들 만질 시간이 없어요.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아유, 너무 많아서 빨리 입양을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미견은 어딨죠? 얘 빨간 목줄.
다오리. 이 친구가 어미. 친구 중에 다오리라는 네, 네, 네. 봄이, 달이, 콩이 엄마이면서 지금 우리 다오리 아가들 돌보고 있는 임보자입니다. 우리 다오리가 임신을 해서 사정이 안 좋다는 소리를 듣고 임보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처음 맡을 때부터 새끼를 데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아기를 가졌다고 해서 제가 흔쾌히 임보하겠다고 했죠. 몇 마리인지도 알고 계셨어요? 새 뱃속에 몇 마리인지? 몰랐죠. 처음에는 또 낳고 하다 보니까 6마리가 낳더라고요. 너무 좋았죠. 건강하게만 낳아주기를 기도했죠. 직접 해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힘들지. 뒤돌았으면 일해야 되고 또 뒤돌았으면 네. 똥 싸고 뒤돌았으면 오줌 싸고 그거 하루 종일 치우기 바쁘죠. 네. 힘들긴 한데 맛있게 밥 먹고 뛰어노는 모습 보면 행복해요. 엄마는 엄마대로 보호소 가야 되고 애기들은 애기대로 보호소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보호소를 가게 되면 여러 아이들이 돌봄을 제대로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때 입양처 나타나서 엄마 아빠 찾아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을 갖고 계세요. 한 마리씩 새끼들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우리 다오리 너무 착하고 천사고 앉아서 부위 다 잘해요. 몇 살이에요? 추정 나이는 한 2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기 얘가 첫째거든요. 얘가 첫째. 예,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요. 이름이 있나요? 그냥 첫째라고 불러요. 너무 귀여워. 얘 목보. 덩치가 남다르네. 예, 이상하게 얘가 좀 다르더라고요. 먹는 것도 달라요, 확실히. 5대? 모르겠어요. 얘가 넷째 아시죠? 글쎄, 그 다음에 헷갈려. 얘는 몇째예요? 얘는 넷째인 것 같은데? 헷갈리시네. 네. 다오리 날 때 내가 처음 봤잖아요.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받아낼 때 처음 네. 받아낼 때 놀래가지고 처음 보는 광경이니까 그런 게 직접 받으셨어요? 네. 여기서 직접 받았어요. 안 가시고요? 네. 그래서 너무 이제 당황해서 첫째가 누군지 첫째하고 둘째밖에 기억이 없어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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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옳지 잘해. 옳지 나왔다. 빨리. 새끼랑 비슷하게 생긴 얘네들도 다른 새끼인가요? 아니 우리 집 아이들이에요. 얘네들도 다 보호소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이라고 그랬나? 네네. 여기는 우리 봄이 처음에 안 보여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입양 안 할 거면 안 보여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여달라고 했더니 나와가지고 저를 안고 안 놓아주더라고요. 30분 동안.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데리고 왔어요. 우리 다리 들깨라고 해가지고 입양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데리고 와서 케어 3년 만에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는 한 번 파양되고 2번 파양되고 3번 파양되고 8년 됐어요, 온지. 그래서 15살. 왜 파양됐던 거예요? 물고 소대병 안 가리고. 이렇게 다 거두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쁘잖아요. 사랑 주는 대로 주고. 사랑해요, 강아지들을 제가 어릴 때부터. 잠깐만. 엄청 아파. 엄청 아파.
다른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산책 가야죠. 1시간. 산책을 1시간 돌아오세요? 1시간 해야지 다우리가 스트레스도 풀리고 육아도 잘하고. 여기 모터가 달려있네요, 여기는. 예. 우리 다우리는 사교성 엄청 좋아요. 얘는 무슨 유기견 아닌 것 같아요. 어디서 케어받다 나온 애 같아요. 다 잘해요. 아이고 매달려서 이거 먹겠다고. 야 니네 그만 먹어도 돼 이제. 너무 많이 컸어. 진짜 아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빨리 입양 가야 돼요. 다울아 너무 착해가지고. 우리 다울이 너무 착해. 우리 다울이 너무 착해. 좋은 엄마 아빠 만나자. 이거 찍고. 아이들의 최고 매력이 뭐예요? 너무 이쁘잖아. 그냥 이쁘잖아. 자체로 이쁘잖아. 자체가 이쁘죠. 얼마나 이뻐요. 아니 나 진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이뻐서. 그러면은 요 이쁜 아이들 어느 좀 집에 입양이 갔으면 좋으시겠어요? 아무래도 외동으로 가서. 다경보다는 외동. 우리 다우리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는데 사랑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에 갔으면 좋겠어요. 새끼들은 어느 가정에 좀 입양을 갔으면 좋으시겠어요? 일단은 애기들이니까 장시간 집을 비우는 집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키우다가 제발 버리지 말기. 저희는 지금 임시보 중입니다. 우리 아이들 참 예쁜 아이들이거든요. 좋은 곳에 입양 갔으면 좋겠어요.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사랑해주세요. 다우리 빠이빠이. 다슬이 여기요. 이 친구예요? 네. 다슬 너무 조그맣다. 이름이 다즐이에요? 네, 다슬이에요. 몇 살이에요? 아, 10살 시정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한쪽 다
다리가 아픈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구조 당시에 이미 다리가 오래전부터 부러졌다고 알고 있고 그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기형으로 이렇게 금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즈리 인보를 하고 있는 김리아입니다. 인보를 한 지 한 2주 좀 안 됐거든요. 이렇게 아직 사람 손길을 반기긴 하는데 안겨 있거나 이런 거를 좀 낯설어 해가지고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데 안겨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되게 경직되어 있고 벗어나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인보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본가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 강아지를 키우고 난 뒤로부터 모든 알고리즘이 강아지가 된 거예요. 얼마 전에 불법 번식장을 구조를 했다고 알고 보고 있는 와중에 다즈리를 발견했어요. 다즈리는 10살이기도 하고 아픈 것도 많다 보니까 인보 문의가 많이 없다고 들었어요. 추운 겨울에 좀 집밥 좀 먹여줬으면 좋겠는데 데려와야겠다. 이 따뜻한 온기 하나 주는 게 뭐가 이렇게 힘들다고. 대표님한테 그 인보 작성서를 거의 편지 쓰듯이 엄청 장문으로 적었거든요. 보시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전화 오셔서 우시더라고요. 좀 안타까웠던 게요. 불법 번식장에서도 어쩌면 사람들한테 선택받아야 될 삶을 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 밖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선택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현실이 어리고 건강하고 예쁜 애들은 빨리 인보가 되는데 다즈리는 아픈 것도 많고 나이도 많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관심은 가지는데 선뜻 다들 못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밖을 나오게 해주고 싶었어요. 다즈리 키우면서 조금 마음이 아픈 게 이 아픈 다리로 표현할 때 절단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절단을 하기에는 저한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즈리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대표님을 귀찮게 했죠. 다즈리 신경이 살아있는 것 같다. 살려주셨어. 다즈리가 10살 추정인데 살아봤자 이제 얼마 더 산다고. 온전히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내 다리로 걸을 수 있게. 그래서 처음에는 그 병원에선 절단을 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더 편하대요. 근데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제 개인적으로 알아보러 다녔죠. 그러니까 대부분 돌아오는 대답이 이렇게 된 지 오래된 것 같고 기형으로 됐기 때문에 살려도 금방 부러질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때 돼서는 또다시 절단을 해야 될지 모른다. 그 2번 수술을 할 바에는 절단을 하는 게 낫지 않냐. 생각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다. 3다리로 사는 강아지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저 인생에서 평생 응어리로 남아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다리를 잃는 거 같고. 안 되겠더라고요. 저희 집이 강아지를 처음 키워보거든요, 본가에. 처음에는
다들 강아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는데 강아지를 키우고 나서 어디 틈만 나면 유기견 보고 있고 저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항상 그러셨거든요. 만약 임보를 하게 되면 예쁘고 작은 아이들은 충분히 데려갈 사람들이 많다. 이왕 데리고 올 거면 나이가 좀 있고 아픈 애들, 갈 곳 없는 애들을 데려왔으면 좋겠다. 제가 임보를 한다고 했을 때 엄마가 바리바리 옷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다 빨아가지고 다들이 이렇게 해줘라. 그래서 오늘 내려가는데 다들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다슬이는 여기서 적응 잘 하고 있나요? 네, 지금 적응 잘하고 있고 이렇게 애교도 많고 사람도 좋아하고 제가 임보가 처음이잖아요. 데려왔는데 이런 작은 담요도 못 넘는 거예요. 적응을 시키다 보니까 용기 내서 여기서 어떻게 들어갈까 말까 한참 두리번 거리다가 요즘은 뛰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눕고 배도 이렇게 뒤집고 해서 잘 자더라고요. 배도 뒤집고? 네. 그때 또 울었잖아요. 심장이 아프면 나트륨 배출이 좀 힘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슬이 오기 전에 병원 처방식 사료부터 시작해서 간식도 함부로 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들어진 간식보다는 뭐 피망, 양배추 이런 걸 다 갈아가지고 삶아가지고 그걸 주는 편이에요. 지금 이렇게 다 갈아가지고 네, 이거를 좀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간식으로 주는 편이에요. 다 끝나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살짝만 이렇게 해서 주면 잘 먹어요. 다슬이 때문에 장을 보고 다슬이 때문에 요리를 하고 그러고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다 닦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닦는 것 같아요. 쓰다 줍는 거랑 이렇게 닦는 거랑 귀신같이 구분을 하더라고요. 어떤 걸 제일 좀 해보고 싶으세요? 다슬이요? 양쪽 다리 지탱해서 온전하게 서 있는 모습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제일 보고 싶어요. 걷고 뛰어다니는 건 그 후의 문제고 저는 지금 임시보호 중입니다. 이 친구 이름은 다슬이고요. 10살 추정이고 몸이 살짝 좀 불편하지만 누구보다 밝고 맑고 씩씩하고 산책도 잘하고요. 사람 너무 좋아하고 애교도 많고 그냥 천사 그 자체예요. 어렵지 않아요. 함께 해주세요. 우리 다슬이 많이 예뻐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하이디 수술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이디랑 같은 번식장에서 구조된 아이가 있는데 그분 이제 영상을 제가 좀 봤는데 10살 추정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한쪽 다리가 아픈가요? 네. 구조 당시에 이미 다리가 오래전부터 부러졌다고 알고 있고 그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기형으로 이렇게
다슬이 키우면서 조금 마음이 아픈 게 이 아픈 다리로 표현할 때 절단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절단을 하기에는 저한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슬이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대표님을 귀찮게 했죠. 다슬이 신경이 살아있는 것 같다. 살려주셨어. 다슬이가 10살 주제인데 살아봤자 이제 얼마 더 산다고. 영상에서 이제 그 아이 다리가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보시고 그 다리를 좀 잃게 하고 싶진 않다. 그래서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임시보호하는 것도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 아이를 입양한다고 해서 감동도 받았고 그러면은 제가 이 아이를 걷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래서 일단 한번 보자고 한 거죠. 제가 이 아이를 걷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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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앉으세요. 예. 아, 예쁘게 생겼네. 네. 아직 어려 보여요. 네. 10살 추정. 10살 정도 추정된다고 보세요? 네. 집에서 생활은 어때요? 많이 적응했어요? 네, 너무 잘 있어요. 너무 잘 있어요. 처음엔 좀 낯가리고 이렇게 안겨있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벗어나려고 하더라고요. 이랬는데 열이 됐습니다. 이제는 안아달라 그러고 저거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까 걷거나 뛰려고 할 때 계속 이렇게 넘어지거나 그런 게 있어요. 밥 먹으려고 할 때도 가끔 무게중심이 좀 쏠려가지고 힘든 것도 있고. 아이 그 구조하고 나서 네. 검진 같은 거 좀 받았잖아요. 네. 혹시 뭐 어디가 좀 안 좋다 이런 얘기 들으신 게 있나요? 일단 백내장이고요. 네. 턱뼈에 이렇게 수술이 되어 있다고. 그리고 심장이 또 아파가지고 심장병이 있다고.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는 좀 알고 계세요? 처음엔 3단계로 추정을 했었는데 네. 다시 진료를 받고 1단계일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아, 명확하게 진단된 건 네, 아니고? 명확하게 진단. 그럼 진단을 명확하게 하긴 해야겠네요. 결국 이제 앞쪽이 이제 골절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무게를 받는 것들이 이제 주예요. 강아지들이 이렇게 뭐 연필을 쓰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네. 나머지 뼈들을 이용해서 세 개 뼈가 다 뭉쳐서 붙기만 한다면 그러면 사실은 무게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전제는 이제 아이의 몸 상태가 마취나 이런 것들에 부합돼야 되는 거예요. 주된 건 이제 심장 관련된 부분이고 심장 평가를 해서 심장병 자체가 수준 자체가 마취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 수술을 안 할 이유도 없는 거죠. 수술 자체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닌데 삶의 질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각 관절에 받는 힘들이 좀 한쪽 다리가 없으면서 더 받을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퇴행성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살려볼 수 있으면 살려보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 다슬이 좀 잘 붙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처음에 듣고 많이 좀 울었거든요. 아, 그래요? 딴 곳에서는 아무리 절단하는 게 낫다고. 약간은 좀 가치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 저렇게 하는 것도 방법인데 다리를 절단하는 거는 오늘도 할 수 있고 내일도 할 수 있고 모레도 할 수 있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걷게 하는 것들은 방법만 있다라고 하면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여기 앉고 좀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있으면 진료 받을 텐데 네. 좀 어떠세요? 너무 다행이죠. 가망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한번 기회를 줘볼까 이런 내용을 이야기 들었어요. 너무 감동했는데 너무 감사하죠. 안녕하세요. 검사 좀 드리고 와서. 우리 다슬이 잘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린 할 수 있다. 통증이 좀 있어가지고 다리 잡을 때 아파서 좀 계속 발버둥 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검사도 조금 쉽지 않네요. 착한데. 그렇죠. 착하니까 열심히 해봐야죠. 네, 들어오세요.
결과 나왔나요? 결과 나왔고요. 오늘은 심장 관련된 것만 저희가 좀 평가했고 심장병 단계 낮은 단계예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면은 뭐 수술 시간이라든지 네. 수술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구애받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거든요. 일상생활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로 심장약을 사실 꼭 먹어야 될 필요는 없는 단계예요. 진짜 다행이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뭐 똑같습니다. 어쨌든 뼈가 부러져 있고 끝자락이 이렇게 삐쭉하잖아요. 네. 아마 이게 골절 자체가 이렇게 딱 부러지진 않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부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제일 이제 방해되는 건 나이죠. 나이가 아마 제일 좀 방해 요소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니까. 그러면 이 발끝 신경도 이제 다 좀 살아나고. 그럼요. 잠깐 올려놔 보시면 지금 보면 여기로는 막 이렇게 만져달라고 하고 네네. 하는데 보면은 여기 끝만 만져도 제가 움찔거리잖아요. 다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구나. 이렇게 아파요, 그죠? 그러니까 다 살아있는데 움직이려면 뼈가 연결돼야 움직일 수 있잖아요. 뼈만 연결되면 충분히 그 다리로 이렇게 얼굴도 긁을 수 있고 여기 다 할 수 있는 거죠. 다행이다. 이제 저도 그 애들 막 눈 없고 이렇게 좀 장애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수의사니까 아예 아픈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익숙하죠. 나이 많은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도 되게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한데 거기에 또 장애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결정들을 한다는 거 보면 제가 수의사지만 존경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앞으로 잘 키웠으면 좋겠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보호자 도와서 아이의 질병뿐만 아니라 심적인 부분들도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이가 복 받았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따님도 같이 나와도 되나요? 아, 네, 상관없어요. 아, 네. 안녕. 겁이 많아가지고. 포비! 포비! 쉿! 쉿! 지금 이제 나름 손. 지켜준다고 하는 거거든요. 포비! 네. 주인 지키는 거. 포비 갈까? 네. 포비! 옳지! 코! 옳지! 포비! 좀 친해지면 괜찮은데 시간 조금 걸려요. 엎드려! 옳지! 빵! 빵이야! 빵이야! 할 건 해야지! 언제까지 짖을 거야? 개인기 다 직접 가르치셨어요? 네. 우리 딸이. 나와, 채연아. 치료 해봐. 나, 일로 와, 포비 절로 가자, 일로 와, 포비. 돌아. 의, 코, 인자, 손, 엎드려. 하우스 해봐, 채연아. 포비 하우스. 기다려. 기다려. 먹어. 저 인볼 때마다 저 첫째 딸이 다 교육시켜가지고 매번. 지금이 처음이 아니세요? 제가 다섯 번째인가? 다섯 번째. 포비. 다 좋은 데 그만해. 가가지고. 아이고. 괜찮아. 여기 있어. 야, 그럼 앞에서 짖어야지 뒤에 가서 짖는 게 어딨냐? 어? 앞에서 짖어야지 그러면. 뭐를 했네. 심기가 불편한데. 간단하게 그냥 자기소개 한 번만. 안녕하세요. 저 포비 임보자 박지혜라고 합니다. 왜? 포비의 훈련대장.
첫째 문채율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포비 훈련대장이고요. 네, 포비 인보자 문준호입니다. 포비 나이는 몇 살 정도로 추정되나요? 지금 2살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애기예요. 그래갖고 꽤 발랄해요, 되게. 아까 얼핏 듣기로는 이게 5번째 인보시라고. 처음에 저희 와이프가 아이들과 함께 뭐 환경도 그렇고 뭔가 인보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써가지고 우리 예전에 저희가 키웠었거든요. 원래 같이 지내던 반려견은 지금은 네. 그 첫째 반려견도 유기견이었어요. 유기견인데 나이가 많은 아이를 이제 입양을 해갖고 그렇게 오래 같이 있지 못했어요. 아이고. 마침 그 친구가 가고 비슷하게 생긴 비슷한 성격의 첫째가 바로 와가지고. 첫째 딸이 강아지 너무 키우고 싶다고 하는데 첫 번째 강아지가 이제 나이도 많았지만 아파서 하늘나라를 간 거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책임을 질 아직까지 자신이 없어서 맨 처음에 유기견부터 알아보다가 근데 인보라는 게 있어서 신청을 해서 다행히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오게 됐죠. 이제 딸 때문에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근데 전에 친구들 아쉽진 않았어요? 맨날 울었지. 아쉽긴 한데 그것도 뭐 헤어지는 연습을 한다고 저는 맨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너무 힘들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그 살아가면서 헤어지는 연습을 미리 하고 있다. 그래서 잘 보내고 그 가 있는 모습들도 계속 보여주고 그래서 애들도 이제 조금씩 적응돼서 이제 좋은 데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좋습니다. 재밌어요. 그냥 그 변해가는 과정을 보고 또 좋은 가족 찾아주고 하니까 뿌듯하고 이게 확실히 사회성을 기르려고 이제 인보를 가는 거잖아요, 아이들. 그게 진짜 눈에 확확 보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엄청 뿌듯하고 그런 것 같아요. 채율이는 뭐가 좋아? 애가 있다는 거. 강아지가 있다는 거? 동생은 말 안 듣고 강아지는 말 듣고. 나 얘가 처음에 유튜브 찾아보면서 막 교육을 하나씩 시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되나 싶었는데 얘가 하나 둘 훈련을 시키더니 지금은 뭐 오는 강아지마다 전부 다 얘가 훈련을 시키니까. 포비는 어떻게 온 건가요? TBT 레스큐에서만 4번째 인보 아이거든요. 원래 아이들 방학 때는 아이들한테 이제 좀 더 신경 써야 되니까 인보를 못 하다가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들 방학 끝에머리쯤에 해갖고 데리고 왔는데 무주에서 이제 포메인데 마당개를 키워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TBT에서 구조를 해갖고 나중에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심장이 안 좋아갖고 거기서 수술도 다행히 시켜주셔갖고 지금은 엄청 좋아졌고. 원래는 얘가 뭐 힘차게 뛰거나 열심히 뭔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강아지가 아닌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활동이 가능한 상태라서 같이 뭐 산책 나가도 예전에는 진짜 나갈 수도 없었는데 이제 그래도 한 바퀴 좀 돌고 올 수도 있고 약간 뛸 수도 있고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비주얼이 마당끼였다고는 생각이 안 그쵸? 드네요.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그래서 지금 지켜주고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마당에서 컸던 그 습성이 약간 있긴 있어요. 네. 지금 처음보다는 진짜 많이 좋아졌고요.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자기 물건이나 혹은 뭐 자기가 기분 나쁨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세서 갑자기 자기가 화를 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의식을 하고 미안해하고 뭐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직 개선점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원래 또 폼의 성격이 원래 좀 성줄머리가 좀 있다 그래갖고 이게 어느 선까지의 그거를 고쳐줘야 되는지는 아직까지 고민 중에 있어요. 이제 좀 조용해졌네. 이제 좀 힘든가 봐. 아니래. 뭔가 지금까지 인보해오면서 4번째 강아지까지는 그렇게 막 똑똑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진 못했는데 포비는 진짜 대화를 하면 약간 억양과 이 오고감의 상호 대화가 좀 돼요. 진짜 똑똑해요. 얘기를 하면 아팠어? 응. 오늘은 기분이 어때? 이러면 똑똑해요 엄청. 눈치가 엄청 빨라갖고. 다음에 가르칠 건 뭐야? 안녕하세요.
이거 경례인가? 이것도 하고 싶다 경례하고 하지 않았어? 이거 하면 속였어. 겁쟁이구나. 엄청 겁쟁이에요. 또 맞다, 괜찮아, 맞네. 괜찮아. 물건을 좀 무서워하긴 해요. 저기 봐, 칫솔 같은 것도 무서워해서 손으로 해줘야 되고 약간. 네, 그럼 뭐 혹시 뭐 트라우마가 있으실까요? 그래갖고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뭐 그 확인된 건 없다고 하더라고. 뭐 학대를 당했거나 이런 건 없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뭔가 손에 이렇게 들으면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럼 가족들과 친해지는 데는 얼마나 걸렸어요? 나 3-4달. 네. 좀 오래 걸렸어요. 성인하고는 뭐 2주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하고 아이들. 좀 친해지는데 3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괜찮아. 기간으로는 지금 포비가 제일 길게 네, 맞아요. 그나마 포비 바로 전 아이가 3개월 정도였는데 산책 나가는 게 2달이 걸렸어요. 겁이 너무 많아갖고 밖을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2달을 가방에 지고 다니고 뭐 어디 가서 앉아 있고 뭐 거의 한 달 동안 해서 여기 문 앞에서 한 2m? 2m가 뭐야? 많이 못 돌아가. 1, 2m. 그냥 앞에 문 앞에 딱 나가서 거기 그냥 왔다가 걔 어디 갔지? 성나무. 아, 성남으로. 분당인가? 캐나다 가고 미국 가고. 지금 영상 보니까 이제 지금 막 운동장 뛰어다니고 지금 막 난리더라고요. 가족의 힘이 어마무시합니다. 예뻐, 옳지. 깜짝이야. 채우라 나가야 된다 너. 이제 잠 밟고 가. 다녀와. 아니야? 또 조용해졌어? 이제 풀러까? 우리 이제 안 짖어도 되지? 안 짖을 거지? 그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 가자마자. 이리 와. 일로 와야지. 앉아. 손 엎드려. 누웠어. 얼굴 보여줄까? 호비. 이뻐라. 말하고. 변하지 않았어? 그치? 이렇게 암전하면은 이런 모습만 내보내주세요. 입 마스크. 따님분들한테 생명에 대한 생각도 심어주고 계신 거고. 우리 딸들이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 존중받아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 같고 저희가 사회화를 시켜서 다른 곳에 입양을 갔을 때 우리는 안녕을 하지만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또 살아가는 걸 보면서 정서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고 애들 성향도 있겠지만 애들 자체가 지금 커가는 것도 엄청 착하고 바르게 커가고 있거든요.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연계가 분명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인보하고 이제 보낼 때는 진짜 엄청 울었어요. 애들이 막 통곡하듯이 막 울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보내니까 이제는 어떤 좋은 가족을 찾았어?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다음에는 어떤 아이를 인보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거나 뭐 그렇게 약간 아이들이 점점 변함이 진짜 있어요. 안 울진 않지만 뭐 아예 완전 안 울진 않지만 잘 가 정도 이제 되는 거지. 네, 맞아요. 아버지가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혹시 직업이 저요? 좀 마술사고. 마술사요? 네. 다 모르셨구나. 저 마술사고 뭐 교수 생활도 오래 했고요. 방송도 좀 많이 했고. 멋있으세요. 아니에요. 혹시 강아지한테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강아지 보여주면 똑똑한 친구들은 맛을 보여주면 있었는데 없어지면 얘가 엄청 찾아요. 얘 맞다. 얘 찾았었어요. 엄청 찾아요. 얘 엄청 똑똑하다 막 이랬었는데. 간식으로 해볼까? 간식은 될 것 같은데? 간식은 될 것 같아. 지금 되려나 모르겠다 야. 호비. 자 기다려. 호비 기다려. 자 여기 있지? 자 가져가서 없는데? 자 여기 있지? 자 가져가서 없는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먹어. 너 먹었잖아. 찾아냈어. 아 재밌다. 근데 얘가 지금 반응이 이런데 정말 찐으로 반응 올 때가 사라지고 나면 막 여기를 막 다 뒤지고 손 막 양쪽 다 벌리게 하고. 포비 음소거. 저희는 지금 임시 보호 중입니다. 저희 포비는요, 일단 외모를 보시면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고 자율식에 대한 집착은 약간 있지만 그래서 더 훈련하는데 수월한 아이고요. 배변 실수를 절대 하지 않아요. 그치? 부부끼리의 그 생활하신 분이나 아니면 좀 큰 자녀가 있으신 그런 집에서 입양을 해주시면 정말로 좋은, 너무나도 훌륭한 아이고요. 임시보호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나 혹은 가족들 간의 유대관계도 훨씬 더 넓힐 수 있고요. 삶을 살아가는데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시보호를 통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실천하시기를 호비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합니다. 어머. 안녕. 얘가 올라요. 아, 이 친구가 인보아이인가요? 네. 이 친구가 남자분들한테 경계심이 조금 초반에 있어가지고. 몇 살이에요? 얘는 3살 정도 추정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순하네요. 예, 순해요. 만져달라고. 네, 틱이 있어가지고 올라가 홍역 후유증으로 원래 걷지도 아예 못 움직였는데 그래도 지금은 조금씩 걸으려고는 하고 있어서. 지금 걷는 건 어느 정도로 돼요? 이게 완전히 일어서지는 못하는데 한 번씩 잠깐 일어섰다가 주저앉고 막 이렇게는 좀 되거든요. 한번 불러볼까요? 으차. 그냥 부르면 잘 안 올 것 같고 간식이랑. 올라갈까? 갈까? 우리 먹었어. 맛있겠다.
비켜봐 돌아. 올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좀만 더 그렇지 좀만. 일어서 일로 와. 할 수 있어. 일로 와. 그렇지 일로 와. 그렇지 잘했어. 먹어. 너도 먹어. 정확한 병명이 있나요? 원래 홍역이었는데 홍역 후유증으로 완치된 애들도 이제 틱이랑 마비될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호소에서 홍역 전염돼가지고 궁금해. 아, 네, 저는 이주희라고 하고요. 원래 똘똘이랑 그 사랑이라는 다른 친구랑 같이 사는데 올라를 이번에 3번째로 인보를 하게 돼서. 벌써 3번째이신 거예요? 아, 이게 사랑이 똘똘이하고 셋째인 거고 인보 전에 했던 애들은 좀 여러 마리 있는 것 같아요. 장기 인보는 고양이 3마리 했었고 이제 단기 인보로는 좀 여러 마리. 네, 얘가 똘똘이야. 똘똘이가 몇 살이라 했어요? 얘가 2008년생 추정이고 지금 한 17살 정도. 유기견 출신이라 했잖아요. 네네네. 그때부터 관심 있으셨나요? 아, 그건 아니고 얘를 키우면서 관심이 좀 어렸을 때 저희가 워낙 어렸어가지고 그 동네에 이제 유기견들 돌봐주시는 할머니 댁에서 임신한 강아지한테 태어난 거예요, 얘가.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작년 초에 똘똘이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때는 엄두를 못 내다가 여름쯤부터 많이 나아져가지고 또 똘똘이가 집에만 있으면 또 너무 축 처져 있고 데리고 와야겠다 했는데 딱 올라가 보였죠. 완치될 수 없는 건가요? 그 한방병원에서 지금 침을 한 거의 10번 가까이 맞았거든. 올라도 일로 오면 뽀뽀해줄게. 한 걸음만 더 걷자, 한 걸음만. 발끝 조금 검은 이쪽으로 누웠을 때 상체를 좀 더 일으키는 데 힘이 있는지 좀 볼 거예요. 오른쪽 자세 할 때 상체를 못 일으키지 않았나요? 지난번에? 처음에는 제자리에서 고개 드는 정도밖에 못하고 전혀 발을 못 쓰던 앤데 지금은 그래도 나름대로 주춤주춤거리면서 걷고 발을 써서 걷고 가끔 한 번씩 일어나기도 하고. 더 조금만 더 올라와 일로 우와 잘했어 올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완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수의학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건 있는데 완치되기를 바라면서 일단은 병원은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잘 때는 좀 멈추나요? 틱? 아, 잘 때도 많이 하고 잘 때는 오히려 약간 달리는 꿈을 꾸는 건지 이렇게 벽을 이렇게 차면서 허공에 달릴 때가 좀 있거든요, 가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얘가 뭔가 근육이나 이런 건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더 못 놓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치료를 처음에도 얘 걸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왜냐면은 손을 이렇게 꽉 잡고 있으면 힘줘서 발을 뺀다든지 발로 귀를 이렇게 긁는다든지 그런 식으로는 조금씩 발을 쓰더라고요. 얘 발을 아예 못 쓰는 게 아닌 것 같다. 원래는 밥도 가져다 줬어야 됐는데 이제는 자기가 배고프면 알아서 저기까지 걸어가고 물도 먹으러 가고. 배변을 전임보자님은 패드에 얘가 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패드를 깔아줘 봤는데 가리긴 가리는데 패드 째로 이렇게 굴러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냥 제가 볼 때는 바닥에 싸면은 그냥 닦아주고 제가 못 볼 때는 기저귀 채우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올라 간식 다 좋아하나요? 네, 잘 먹어요. 저희 애들은 간식을 주면 가려요, 엄청. 얘네가 먹고 태 뱉어놓으면 그거 올라가 와가지고 먹겠다 그러고. 저희가 간식 좀 사왔는데 아, 네. 먹어도 될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또리. 여기 있네. 그래도 아예 아프면은 포기할 법도 한데 일어나려고 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는 게 보여가지고
완치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다 잘 먹고 올라는 진짜 건강한 게 뭘 먹여도 탈이 안 나더라고요. 어려서 그런가? 섰다. 흔치 않은 광경인데. 이제 진짜 속겠는데? 꽤나 맛있었나 본데. 호랑이 기운으로. 간식 뜯듯이. 엄청 애교가 많은 타입은 아니에요. 그래도 다가와가지고 만져달라고 하고 어쩌다 한 번씩 이제 뽀뽀도 해주고. 강아지는 싫어하는데 또 나가서 보면은 또 많이 웃고 그러더라고요. 가능하면 매주 이제 저희 애들은 데리고 강아지 운동장 가거든요. 가방에 넣어서 좀 데리고 나가고는 있어요. 여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오는 것 같고, 용인이나 여기보다 조금 넓은 운동장 많이 찾아가가지고. 이런 구석 냄새를 좋아해가지고 걔들이. 산책해. 냄새 엄청 맡고 싶은데. 네, 얘도 산책하고 싶은데. 올라 일로 영차 일로 야 우와 걷는다 올라 일로 그렇지 일로 올라 힘들어.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일로. 세상에. 잘했어. 올라 잘했어. 일로. 이야. 올라 일로. 이야. 이게 그렇지. 잘했어. 너무 뭉클하죠. 약간. 좀 말로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진짜 좀 있으면 걷겠다. 아무도 못 걸을 거라 했는데. 일로 와봐. 이야 일로. 우와 잘 걷는다. 올라 일로. 그렇지. 일로. 아이고 잘 걷네.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올라가 역대급으로 너무 잘 걸어가지고 좀 아무도 못 걸을 거라고 했는데 좀 뭉클하기도 하고 좀 있으면 진짜 걷겠다 싶어가지고 기대도 되고. 평소보다 오래 서 있었고 집에서 잠깐 이렇게 설 때는 있었는데 이렇게 한 몇 초 이상 걸은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거의. 네. 저는 지금 임시보호 중입니다. 올라는 홍역 후유증으로 인해서 틱장애랑 하반신 마비를 가지고 있는 친구고요. 포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힘들면.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발을 한 번 더 차보려고. 그렇게 올라 의지가 대단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한 4개월 만에 이만큼 호전이 된 것 같거든요. 약간 고양이 같은 도도한 매력? 그런 친구라서 대체로 조용하고 되게 순해요. 장난감만 던져줘도 3시간을 혼자서 놀 수 있는 애거든요.
여성분이 집에 상주하시면서 강아지가 없는 집이 가장 좋지만 셋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몰라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